푸른색이 이렇게 하늘에 쫙 있잖아요. 주로 높은 지역에 많이 있죠. 그래서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러시아, 알래스카. 하늘에 막 그 초록색 구름 같은 양털 구름이 쫙 모양이 밝게 이렇게 막 보이네. 변하고 막 한밤에. 예. 그래서 이게 그러면 북극점에 가면 제일 잘 보이겠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또 극점에 가면 잘 안 보이대요. 그게 어떤 원리로 생기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보여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우주 공간에 나가면 지구를 보호해주는 그 방패가 있어요. 저것도 아셔. 세상에 반 알렌드라고 그래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지구의 자기장이 이 지구 밖에 이렇게 그 세력권을 방패막처럼 AT 필드처럼 이제 네, 전개가 자기장이 있어요. 있죠. 지구가 커다란 자석이라고 하니까. 예, 자기장이니까 이제 두 개에 걸쳐서 이렇게 쭉 있는데 주로 극지에서 나와서 네. 이 가운데 지역이 좀 두껍고 다시 또 남쪽으로 그렇겠죠. 들어가는 이제 예. 이런 식 구조죠. 근데 여기에 이제 태양에서 쏟아내는 이제 태양풍이 이제 강력한 이제 자기장이 있는 그 입자들을 전자들이 이렇게 딱 부딪히면 네. 대부분 튕겨나가지만 또 일부는 그걸 따라서 지구상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되는데 빨려 들어와요. 빨려 들어오는데 예. 그게 만나는 곳이 이제 주로 극지방으로 그렇겠죠. 예, 네. 들어오다가 이제 극지방에 있는 저 고도 한 100km 그래서 한 1000km 정도 되는 아주 상층부에서 이제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부딪히는구나. 부딪히면서 이제 다다다닥 아. 이제 방전 현상을 있는 거죠. 수억 개의 별똥별 같은 거구나 그러면. 그렇게 볼 수도 별똥별도 있고 우주에 떠다니다가 쫙 스파크죠 사실은 방전이라고 그러니까 미세한. 예 스파크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우리 밑에서 봤을 때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구뿐만 아니고 태양계 행성들 대부분이 이제 극지점 주변에서 이런 오로라가 관찰돼요. 어디나 이제 자기장이 있는 곳에서는 예 대부분 이제 관찰이 화성에 가도 있고. 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장이 약하다 보니까 화성은 또 약해요. 예 이게 자기장이 없어지면 태양에서 들어오는 이제 그런 그 태양풍들을 그대로 맞기 때문에 네. 자외선도 세지니까 지상에 살기가 어렵고 증발도 빨라지고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그런 자기장이 없으면 네. 우리 보호해주는. 예 보호해주는 게 없으면은 지상에 살기가 힘들죠. 화성은 그게 날아갔고 예. 남아 있는 행성은 뭐예요, 그럼? 남아있는 행성은 이제 저쪽 목성, 토성 이런 데는 아주 강력하죠. 이제 보면은 예. 보호막이. 예. 거기 가면 잘 보이겠군요, 오로라가. 오로라가 이제 그래서 노르웨이 가서 보면 되는데 뭘 거기까지 가서 아니, 봐요.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다른 나라를 못 가면 우주로 가야 우주라도? 되지 않겠어? 그래서 이제 오로라 여행하시는 분은 오로라 예보도 있어요. 그 태양풍 세기가 세고 네. 지상도 바람이 별로 없고 이럴 때 잘 보이니까 구름도 없고 이런 것도 있고요. 일본에서는 또 이 엄마가 이제 아기를 가졌을 때 네. 오로라를 보면 애가 똑똑하게 태어난다 이런 또 또 속담이 여행사에서 있어요. 만들었구나 또 오로라 여행.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본 분들은 이제 오로라 관광이 있어요. 산모들이 그럴 줄 알았어.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캐나다 밴쿠버 쪽에서 이제 가서 배 타고 이제 저 올라가서 보고 오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산모가 그 되게 답답하거든요. 10달 동안 아이 안고 있으면 스트레스도 많고 뭔가 핑계거리낌에 가긴 가야 되는데 그 좋은 속설이네요. 머리가 우리도 좋아진다. 한번 이제 해보면 어떨까 싶긴 한데 노르웨이 그럼 지도상으로 보면 되게 커 보입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데 북쪽으로 갈수록 좀 나라가 과장이 됐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지도가. 예. 왜곡이 되는 거죠. 왜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면적은 한 38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대한민국의 한 3.8배, 한 4배 조금 안 되는 사이즈예요. 네. 예,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 38만 중에서 본토는 한 32만 정도 되고 그다음에 스발바르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저 위쪽에 더 이제 극점에 가까운 섬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합해서 한 6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스발바르 제도라는 곳은 인구는 한 2천 명밖에 안 사는 곳인데 네. 이 옛날에는 이제 고래 잡으러 고래 사냥하는 이제 포경선 기지들이 있던 곳인데 고래가 많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 네덜란드, 뭐 덴마크 이런 나라들도 다 기지를 설치하고 예. 서로 자기 거라고 좀 우기다가 20세기 초반에 이제 스발바르 조약이란 걸 체결을 하면서 노르웨이 거가 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스발바르 조약이라는 게 여기다가 가입을 하면 이 주변 해역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2년에 여기 가입을 했어요. 북극해 회원권이네. 회원권 하기보다는 스발바르 요 섬들이 제도가 노르웨이 거라는 걸 인정해주면 노르웨이가 대신 우리 근처 바다까지 와서 이런저런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거를 이제 확실히 보장받기 위한 어떤 수단인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여기는 석탄이 되게 많이 나서 노르웨이에서 유일한 석탄 발전소가 있는 곳이 스발바르. 예. 땅에서.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노르웨이는 정말 청정 국가라는 게 그
전체 전력 생산의 99%를 수력 발전으로 합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깨끗한 나라죠. 여기는 그럼 뭐 저 기름 떼고 뭐 이런 게 거의 없겠군요. 예, 그래서 이 노르웨이 같은 경우가 전기차 보급을 되게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차를 보급하면 이제 전기를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전기를 석탄화력을 만들어서 떼면 소용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냥 대도시에서 지저분한 거를 저기 바깥쪽으로 발전소에서 빼는 거밖에 없는데 노르웨이는 100% 거의 100%죠. 100% 수력 발전이기 때문에 강해서 절벽이죠. 피오르드에서 위쪽에 막아놓기만 하면 수백 미터짜리 그냥 낙차 발전소 만들기만 하면 원가는 안 드는 전기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빙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보급하면 이 내연기관에서 하나 바꿀 때마다 그만큼 환경이 환경이 깨끗해지는 차이기 때문에 돈도 들고 예, 열심히 보급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각자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평평한 평지라서 수력 발전 못하는 나라는 예. 어쩌라는 거야, 그 전기 어디서 그래서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이제 해결해야 될 지금 문제가 이제 그런 거죠. 바람도 안 불고. 아무리 봐도 당군 할아버지께서 이 표를 잘못 잡으셨어요. 여기가 뭐 계속 춥겠군요. 70, 북위 70 정도 되면. 60도 되면 이제 꽁꽁 얼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안 춥습니다. 우리보다 따뜻해요. 네? 우리보다 우리보다 따뜻할 리가 있나요? 그래서 괜히 그 미국 해병대 사령관이 한국에서 철수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에이, 박사님, 강경 북이 네. 80도예요. 우리는 북이 기껏해야 40도, 뭐 38도. 38도 이러고. 예. 근데 그게 여기는 어떻게 여기가 더 여기는 보일러 있잖아요. 보일러. 뜨끈한 물이 옆에 돌지 않습니까? 멕시코 만류, 멕시코 난류라고 하는 예. 뜨끈한 물이 이제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여기까지 아, 올라와요? 예. 아니 난류라고 해도 따뜻한 곳에서 발원돼서 올라왔다 뿐이지 그게 따뜻하진 온수는 아니지 않아요? 따뜻해요. 온수라고요, 예, 그게? 온수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닷가 내가 지역은 알고 있는 건 도대체 뭐야? 예. 여기 그 아까 말씀드렸던 베르겐 이런 지역 있잖아요. 음, 생각해보면 엄청 추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북이 막 한 60 몇 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 근데 여기가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1도에서 2도예요. 바닷물이 겨울이요? 온수라서 예, 바다 옆이라서. 겨울이 영하 1, 2도요? 예, 겨울이 영하 1, 2도. 오늘 영하 우리 4도야. 뭐야? 그렇게 따뜻해요 여기가? 예, 대신 또 여름도 시원해요. 여름은 한 9도에서 한 17도? 머리 사이 좋아. 예, 되게 좋죠 보면은. 그래서 그 노르웨이 대도시 좀 큰 도시 중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가 이제 트렘쉐라는 도시가 있어요. 트렘쉐라는 도시가 있는데 북위 한 70도쯤 됩니다. 예. 저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 1월 기온이 한 영하 3.7도 정도 됩니다. 와, 미쳤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반팔 입고 스케이트 하시는 분들이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비키니 입고 스케이트 하시는 분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이런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아 대서양의 바닷물은 따뜻하구나. 멕시코 난류 주변이 따뜻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영국이나 그런 나라들이 그보다 위도는 더 높아도 네. 따뜻한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여기 겨울에 가도 그렇게 추운 게 아니에요? 아주 춥진 않습니다. 근데 영하 이제 3도. 습도는 높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살을 내는 좀 이런 느낌은 좀 있고 이제 눈이 많이 오고 어제 그리고 그 위도가 높다 보니까 하루 종일 어두컴컴하죠. 그러니까 되게 우울해지는 경향은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베를린만 가도 11월달에 베를린만 가도 정말 우울해지거든요. 그런 지역 확실히. 그 해안가는 좀 더 따뜻하고 안쪽 들어가면 안쪽으로는 좀 아무리 춥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난류 영향 때문에 생각보다는 훨씬 따뜻한. 진짜 제가 아까 우리나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미국 해병대 벌 받았구나. 미국 해병대 사령관이 미국 무예에 출석해가지고 네. 한국에서 철수하면 안 되는 이유를 본인이 막 강조했잖아요. 대한민국처럼 훈련하기 좋은 나라가 없다. 겨울에는 알래스카보다 춥고 여름에는 어디 사막 극지 네바다 주구를 만큼 덥고 그다음에 봄철에는 그 극한의 미세먼지 몰려오고 그다음에 해안에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막 해발 1000m짜리 산들이 막 줄줄 나타나고 그러니까 해병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곳에 딱 풀어놓으면 훈련하기 이렇게 좋은 곳이 없다는 거죠. 지금. 극한 경험을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전 세계 특전사 부대 그래서- 전지훈련들 아주 좋겠네요. 그래서 한국에서 철수하면은 그러면 겨울 훈련은 알래스카에서 여름 훈련은 또 데리고 저 네바다나 어디로 가야 되고 아찔하다 이거죠. 요즘. 전사 같은 거 보면 미군이 여러 군데에서 싸웠는데 우리나라 6.25 때뭐 정지원 이런 데 있잖아요. 그게 정말 극한 추위였다고. 추위였죠. 그렇게 추운데 싸워본 적이 없고 그 이유도 없었어요. 근데 그 기껏해야 불이 40도 이런 그냥 건데. 따뜻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 착하기가 어렵네.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 노르웨이는 인구가 참 작아요.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는 한 400만 좀 넘는 걸 배웠는데 네. 지금 보니까 한 530만 명 정도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애들 많이 낳지만 난민도 많이 낳습니다. 여기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1등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평균 뭐 1인당 GDP도 있지만 그 남녀 평등도 있죠. 네. 세계에서 가장 남녀 평등이 확실하게 양성 평등이 이제 이루어지는 나라가 노르웨이인데, 이 말씀드리면은 한국 남성분들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남녀가 모두 징병 대상이에요. 아, 예. 징병제예요? 징병제예요. 징병제가 없어졌다가 이제 그 2010년 이제부터 다시 이제 그 징병제가 도입이 됐고, 네. 그때부터 2016년부터 여성도 이제 징집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정말 평등하게 네. 가서 징집돼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노르웨이 군복무 기간은 이제 12개월이에요. 12개월인데 실제로 이제 훈련 기간이 6개월.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기간이 6개월, 이제 복무가 또 6개월. 그래서 12개월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금 길어져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필수 병과라든지 너는 좀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물론 이제 자원 위주입니다. 자원 위주긴 한데, 자원제 위주긴 한데 최장 19개월까지 이제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는 2016년 7월부터 이제 징집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한 4년. 네. 얼마 안 됐네요. 예, 그래서 만 19세부터 21세 사이에 이제 징집이 돼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북유럽에 계신 분들은 덩치들이 정말 큽니다. 사람 자체의 덩치가. 예, 정말 커요. 그러니까 뭐 여성분들이라고 해서 제가 그때 북유럽 여기 이 나라 저거 나갈 때 여기 분들은 뭐 남성이 뭐 나서서 뭐 해준다는 거를 되게 불쾌하게 생각한다. 그 말을 듣고 그때 가서 딱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냥 뭐 한국 남성보다 더 힘이 좋아요. 지금 인정까지 들어가지고 너무 애들 불쌍해. 엄마한테 혼나면 얼마나 무서울까. 또 여기는 이제 야외 활동하기 원체 좋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스키나 이런 거 야외 활동을 하면서 체력들도 좋고 되게 건강하세요. 오래 사시는 분들. 그래서 이 노르웨이 국기를 보시면, 우리 월드컵 축구나 이런 거 가끔 보다 보면은 이제 보시겠지만 덴마크 국기랑 좀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보면은 덴마크 국기가 빨간색 위주라면 여기에 이제 십자가가 이제 청백적으로 이제 그려져 있는 이제 그런 십자가가 이제 더 그려져 있는 건데, 노르웨이라는 나라는 나중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덴마크, 네. 스웨덴 사이에 막 이렇게 붙었다가 저렇게 붙었다가 해가지고 실제로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건 20세기 들어서 만들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옛날부터 나라는 있었는데 한 14세기 때부터 한 19세기까지는 덴마크 동맹, 덴마크 연합 왕국처럼 이렇게 덴마크 영역에 이제 속해 있었죠, 보면은.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덴마크 국기하고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이제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역사가 상당히 이제 복잡합니다. 보면 여기 이 북유럽 역사를 보다 보면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 세 나라가 14세기부터 한 16세기까지는 또 하나의 또 연합 왕국처럼. 그래서 네. 그때는 덴마크가 짱 먹었죠, 보면은. 예, 왕실간이 다 친인척이었고, 또 뭐 언어도 사실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 쪽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 사람들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힘을 합치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스웨덴은 떨어져 나가고 덴마크 왕국이 꽤 오래 남았다가 19세기부터는 또 노르웨이가 스웨덴으로 또 붙어요. 그래서 또 스웨덴 연합으로 또 붙어가지고 오래 있다가 20세기 초반에 이제 독립을 하는 그러한 또 복잡한 역사가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바이킹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오르드 안에 이제 숨어있기 다 좋은 거죠, 보면은. 네. 예, 그래서 이 피오르드, 우리 이제 피오르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식 명칭을 이제 피오르라고 그러더라고요. 피오르. 예, 뒤에 이제 보면은 그 니로 하는 게 발음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노르웨이 가면 이제 피오르. 피오르.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그냥 글자 그대로 이제 읽어서 피오르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국토의 72%가 피오르드, 피오르라는 지형으로 돼 있는 거죠. 빙하가 깎아서 만든 이제 지형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 노르웨이 해안선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깁니다. 첫 번째로 긴 곳은 어디예요? 항상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야, 이것도 네. 어디예요, 그때? 1위 국가는 캐나다입니다. 러시아 아니고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예. 다 재셨을 거야. 이거 재는 게 이제 상당히 어려울 텐데 참 누가 했는지 신기하긴 한데, 왜냐면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북극권이 또 이 피오르 지형이 있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많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노르웨이가 해안선 길이가 한 5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5만 킬로요? 예, 지구 한 바퀴 돌려가 4만인데 그렇죠. 그걸 또 아는 당신은 뭡니까? 아니 5만 킬로나 돼요 이게? 예, 5만 킬로 정도 되고 캐나다가 본토 기준으로 보면 캐나다 북미 대륙 본토 기준으로 보면 한 6만. 예.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있는 섬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25만 정도 되는. 아, 캐나다가? 섬은 예, 또 한 바퀴 한 바퀴 캐나다가. 도는구나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빙하 침식이 되면서 다 피로 형성이 되면 엄청 이제 올록볼록해지는 거죠. 꼬불꼬불하게 많을수록 이제 길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 피오르라는 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빙하가 네. 옛날에 쌓였다가 중력의 힘으로 천천히 밀고 내려오면서 혼자 눈만 밀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다 밑에 땅을 바위, 돌, 깎아서. 뭐 그런 거 다 깎아가지고 이제 밀고 내려가는 거죠. 그러다가 날이 따뜻해지면서 빙하가 녹으면 이제 그 U자형 꼴짜기가 이제 생기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바닷물이 올라와가지고 네. 채우게 되면 이제 피오르가 이제 형성이 되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여기 노르웨이도 저희가 갔을 때 보면 네. 빙하가 한참 뒤로 올라갔어요. 옛날 사진들 이렇게 보면은 주차장 근처에서 바로 옛날에는 빙하가 있었는데 네. 1970년대만 해도 지금은 거기서부터 걸어서 가면은 뭐 한 40분 정도까지 이제 빙하가 저 뒤로 가 있어요. 산 쪽으로? 네, 산 쪽으로. 많이 녹아. 더 높은 곳으로. 왜? 지구 온난화. 아, 나머지는 다 흘러내려 버렸다는 거죠? 따뜻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르웨이는 요즘에 땅이 한 1cm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빙하가 엄청난 무게로 이제 땅을 누르니까 네. 퍼져 있다가 아. 이게 누르는 게 없으니까 이게 점점 올라오고 그렇다고 있어요. 땅이 올라가요? 네, 땅이 올라갑니다. 남극 대륙 같은 경우도 얼음 때문에 되게 많이 이제 눌려 있어요. 만약에 얼음이 다 없어지면 남극 대륙이 이렇게 튀어 떠요? 올라옵니다. 그것도 신기하네. 신기하죠. 잠깐만. 우리도 그럼 산을 좀 뭐 좀 깎고 몇 개 깎아서 지리산 같은 거 좀 깎아서 땅을 좀 넓혀. 버리면 예. 뜨겠네? 야, 땅 얼음이 많아서 땅이 눌려 있다가. 네, 땅이 눌려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음이란 건 이제 녹으면 땅은 뭐 따뜻해져 봐야 그대로 땅이지만 없어지면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피오르 지역은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멋있습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정말 이렇게 싹 돌아 나가면 내륙. 예, 안쪽에서 이 폭이 좁을 때가 정말 멋있고 절경이고요. 바다 쪽으로 가면 좀 밋밋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뭐 관광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뭐 일본 사람들이 붙인 것 같은데 그 4대 피오르드, 피오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송레 피오르드, 송레, 류세, 게이랑게르, 하이당에르 이렇게 해가지고 네. 4개의 피오르드가 제일 멋있는 피오르드니까 그 관광 코스들도 사실 여기 위주로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노르웨이의 수많은 피오르 가운데 예, 말씀하신 뭐 게이랑게르, 게이랑게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게 송레. 예, 그다음에 류스에도 그렇고 저 위쪽에 하이당에르 이렇게 이제 있을 거예요. 네. 한번 코로나 풀리면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좋아요. 엄청 있을 것 같은데. 엄청 좋아요. 좋고 정말 깨끗하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깨끗한 나라, 노르웨이. 도대체 얼마나 이 나라들이 잘 사는지 또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잘 됐는지 어떤 스토리들이 안에 숨어 있는지 또 저희가 이어지는 노르웨이 2부에서 한번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노르웨이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가보세요. 좋습니다. 정말. 여기 지명이나 사람 이름이 보니까 예. 우리 저 이케아에 가면 그 가구 브랜드 디자이너 네, 이름 네, 따서 맞습니다. 만들었잖아요. 예. 똑같네. 아. 네, 게이랑게르. 예. 예, 리세. 온나우트 이렇게 붙어 있고 그거네. 아니 아까 그 피오르드 여행하실 때 예. 왕복 1차선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예, 예. 왕복 1차선이면 차가 한 대밖에 못 한 간다는 대밖에 못 뜻이죠. 가요. 예, 그래서 중간 중간에 저쪽에도 차가 올 법한 지역들 그러면은 이제 그 숨구멍이 있어요. 그 차를 대놓고. 아 잠깐 뺄 수 있는. 예. 그래서 그 평소 그런 도로들은 겨울철에는 거의 통행이 불가해요. 안 돼요. 이렇게 왕복 1차로 이런 지역들은 네. 통행이 이제 안 돼요. 왜요? 가다 보면은 이렇게 폴대가 서 있어요. 이게 무슨 막대기들 꽂혀 있는데 이 막대기가 뭔가 하고 이렇게 보면 겨울에 눈이 올 때 얼마만큼 오는지 표현하는데 가득하게 아 쌓이는. 길이 눈에 잠긴다. 예. 근데 이제 사람이 별로 안 사는 지역이니까 굳이 뭐 억지로 제설하거나 이제 그럴 필요도 없는 지역. 홍설. 예. 어마어마하게 이제 지역인데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정말 겁나는 게 뭐냐면 이 지역은 그 캠핑카를 끌고 온 유럽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렇겠네. 예. 왜냐면 여기는 물가가 비싸가지고 호텔에서 먹자. 호텔 값도 비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호텔도 많지 않다 보니까 캠핑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은 많아요. 그래서 뭐 텐트를 치고 자시는 분도 계시고 네. 캠핑카를 많이 갖고 다니는데 캠핑카들은 기본적으로 이 떡대들이 좀 좋지 않습니까? 네. 차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그런 길에서 딱 만나면 정말 끝질합니다 보면은
와우. 거기다가 이제 여름철 되면은 이제 관광 버스들까지 이제 막 몰려다니거든요. 왕복 1차선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깎아지른 절벽을 이제 막 헤어핀 이렇게 내려가는데 맞은편에서 45인승 버스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어디로 피하지? 첫날에 그런 길을 딱 만났는데 후진할 수가 없죠. 왜냐면 급경사기 때문에 제가 후진을 해서 그거를 다시 올라가 봐야 계속 길이 좁기 때문에 제가 비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한 40cm, 45cm 정도 여유가 있어요. 제가. 응? 네,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네. 그 밖에는 절벽? 절벽이고요. 세상에. 바리케이트 같은 거 없어요? 네. 없어. 그래가지고 막 첫날이니까 정말 막 야. 눈으로는 그러니까 이성으로 감성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꺾어가지고 비켜줬는데 그런 졌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사람은 정말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런 거 2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알아서 그냥 달리면서 석 비켜갑니다 서로. 어쩌려고.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셨던 분들이 나 운전 안 해. 막 이제 그러셨던 기억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노르웨이 1분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계속되는 노르웨이 재밌는 스토리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라. 예, 제일 잘하는 나라죠. 물론 뭐 카타르가 더 잘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인당 소득으로만 1인당으로 따지면 보면 카타르 인구가 원체 작다 보니까 네. 그래도 여기 그래도 인구가 몇백만이잖아요. 네. 이렇게 아까 500만 지난 시간에 500만 정도라고 그랬는데 1인당 GDP가 예전에 제가 갔을 때는 뭐 6만 불, 뭐 7만 불 이랬는데 제가 이거 방송 나온다고 찾아보니까 네. 2018년 통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8만 2천. 8만치. 예. 유가가 오르면 또 뭐 이렇게 냉방하고 또 올라가고 그러나. 예. 그러니까 뭐 8만 2천 달러. 좀 있으면 이제 10만 달러 찍을 것 같아요. 예. 아니 뭘로 돈 벌어요 여기 도대체? 여기는 뭐 제일 많은 게 석유. 석유입니다. 석유, 가스. 같은 석유가스 나는 나라 중에도 못 사는 나라 그렇게 많은데. 예. 여기는 원래 이제 그 석유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주로 이제 감자 캐고, 네. 그 다음에 바다에 나가서 이제 대구 잡고, 이걸로 이제 먹고 살던. 연어 잡고. 그렇죠. 연어 잡고. 그러니까 수십 년 사이 그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석유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유럽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노르웨이가? 예, 서유럽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정도였죠. 뭐 그렇게 못 산다고 해도 당시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 기본은 하지만. 그런 나라긴 하지만 네. 유럽에서는 상당히 못 사는 나라 축에 들었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이 이제 해외로 배 타고 많이 나가고 다른 나라에 나가서 일도 많이 하고 그런 나라였는데 석유가 이제 나면서부터 이제 역전이 된 거죠. 그래서 외환보유고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적어요. 외환보유고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땅 파서 캐면 외환이 나오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국가가 보유한다기보다는 이제 우리 뭐 잘 아시는 그 노르웨이 국부펀드 네. 여기가 이제 한 1조 달러 정도 갖고 있으니까 네. 국가가 뭐 중앙은행 차원에서 뭐 외환 보유고를 별도로 많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외환 보유고는 한 600억 달러 정도 수준이고 실업률도 한 3.8%. 현실도 나. 예, 그리고 이 동네 여행을 하실 때 보면 북유럽 여행하실 때 보면은 그 되게 동전 가지고 많이 헷갈려요. 뭐 지폐도 헷갈리지만 왜냐면 다 유로로 쓸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안 써요. 노르웨이는 유로 안 쓰고 덴마크도 안 쓰고 노르웨이도 안 쓰고 스웨덴도 안 써요. 그러니까 유로 그래요? 쓰는 나라는 핀란드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갔을 때 핀란드 빼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렇게 가니까 네. 다 크로네. 크로네인데 덴마크 크로네, 노르웨이 크로네, 스웨덴 크로네가 다 달라요. 달라서. 이름은 그래가지고- 크로네인데.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가게 가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모두 알아서 이렇게 가져가셨는데 우리로 환율로 따지면 한 125원 정도 1크로네가 1크로네가? 노르웨이 크로네가 125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환율은 125원, 스웨덴이 150원, 덴마크가 200원. 저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좀 잘못 주고받아도 큰 손해는 안 나는군요. 근데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정말 이 동네 가시려고 그러시면 특히 한국 분들 같은 경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덴마크를 경유해서 가시는 게 좋아요. 덴마크에서 술을 짝으로 들고 가시는 게 예, 술이 예,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북유럽 국가들은 술에 대한 통제를 많이 합니다. 네네. 예, 왜냐면 이제 어둡고 춥고 겨울이 길기 때문에 집안에서 그리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집안에 앉아가지고 술 마시는 게 낙이에요. 낚시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많고 그래서 술값을 무지막지하게 올려요. 예, 술도 비싸고
대부분 다 비싸요. 그래서 제가 베르겐에 보면 뭐가 유명합니까? 라고 이제 나중에 가서 보니까 관광 책자를 보니까 어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시장, 아 그래 여기 킹크랩 킹크랩. 뭐 이런 게 있겠지. 그래가지고 딱 갔더니 정말 뭐 포장마차 한 10개쯤 있는 아니 이것도 어시장이야? 막 그래. 이렇게 한번 이게 돌아보는데 그래도 깔끔하고 보는 구경하다가 정말 그 큰 킹크랩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가지고 각자 돈을 이제 가신 분들끼리 이제 얼마 모아서. 한번 내서 야 우리 그래도 한번 먹고 가자. 어. 그럼 저희가 봤을 때 합리적인 가격이어서 어. 그래서 이제 돈을 딱 내고 이제 쪄주세요라고 하고 이제 1시간 정도 걸리니까 주변에 어디 한번 돌고 오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는 겁니다. 갑자기 조개 팔렸어. 왜 손님이 없어요? 동양의 떼부자들이 그렇죠. 와서 동양인이 또 역시 동양인들이 와서야 저게 팔려오면은 막 이런 저걸 돈 주고 사 먹어. 그렇죠. 막 그래서 사진도 찍고 막 갑자기 사진도 찍혔죠. 뭐 이런 기억도 나는데 얼마인데요 그게? 적당한 가격에 팔았겠지. 10만, 11만 원, 12만 원 정도 됐던 것 여기서 같아요. 뭐 아무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외식을 못해요. 비싸니까. 그래요? 예, 이 동네는 물가가 엄청 비싸가지고 네. 그냥 밖에서 외식을 한 끼 한다는 거는 정말 큰 결심을 생일날 모였을 때. 예, 생일 때 이런 때만 얼마나 비싼데? 우리 밖에서 외식하면 한 1인당 2, 3만 원 하면 그래도 먹을 만큼 먹죠. 먹고 오잖아요. 예, 여기는 샌드위치에 콜라 한 잔 하면 한 6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샌드위치 콜라 한 잔에 6만 원 정도. 6만 원이요? 에이, 콜라 저기 뭐지? 진짜 안 가봤다고 너무 거짓말 아니 하신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 맥주 355 작은 캔 하나가 10,000원 정도 했으니까 가게에서 그러니까 물가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캠핑카가 제일 좋고 그 가격에 사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게가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킹크랩이 싼 거네요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 나라는 싼 샌드위치 거죠. 6만 원에 킹크랩이 10만 원이면 상관 꽤 비싸게 줬는데 뭐 잘 먹었습니다. 먹고 나왔던 이 나라의 수도는 이제 오슬로. 네. 그래서 오슬로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것이 이제 오슬로입니다. 그래가지고 옛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이제 이곳에 가셔가지고 노벨상을 이제 평화상만 시상식을 여기서 그렇습니다. 했다? 나머지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이제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뭐 오슬로는 인구 한 65만 명 정도의 정말 저도 못 가봤지만 깔끔한 도시라고 이야기들이 많이 65만? 예. 감싸나? 65만 뭐 근데 이제 노르웨이 인기가 원치 안 되다 보니까 예. 오슬로 우리로 따지면 서울하고 수도권 경기도 묶은 이제 오슬로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170만 정도 되니까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이 이곳에 몰려 사는 거죠. 정말 얼마 안 되는구나. 예, 그래서 오슬로의 기온은 평균 1월달 같은 경우는 영하 한 3도, 영하 3도. 예, 7월달은 17도. 초등학교 때요. 바이킹이 왜 용맹한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줄 때 분명히 그랬던 것 같아. 이 나라는 진짜 북쪽에 있어서 너무 춥기 때문에 이 추위를 이겨낸 이 바이킹은 정말 용맹하고 거칠었다. 그러길래 당연히 그럴 줄 알았지. 영하 2도야? 추운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경사가 많이 지다 보니까 땅이 잘 없죠.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 여름철에도 평균 17도 정도 되니까 곡식이 자라기에는 온도가 부족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먹고 살려고 그러면 바다로 나와서 물고기를 잡던지. 근데 물고기 잡는 것보다는 저 밑에 내려가가지고 다른 애들이 잘 만들어 놓은 거 갖고 오는 약탈. 게 훨씬 좋겠죠 보면은. 그래서 바이킹 이야기는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 나라는 정말 행복하고 평화롭고 조용한 이제 이런 나라인데 왕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나라를 갔다 온 다음에 북유럽을 갔다 온 다음에 복지국가 공부를 한번 해봤다가 예.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걸 알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왕이 있더라고요. 북유럽 국가들은 왕이 예, 있다. 핀란드 빼고 다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나라가 뭔가 그 동안에 타협을 봐서 안정적으로 서로가 굴러갔다라는 거죠. 왕실과 시민들이 그렇죠. 나름대로 타협을 본 이제 그러한 역사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군 주재 내각 책임제이고요. 현재 국왕은 이제 하랄 5세입니다. 1991년에 즉위하셨으니까 30년째 지금 재직 중이시고 국가 원수죠. 국가 원수니까 이제 국회 우리처럼 정기국회 시작할 때 이제 개원 때 한번 가서 한 말씀 하시고 뭐 국무회의도 주재하는 권한도 있고 필요할 국무회의 경우에 주재를 해요? 권한은 있다 이거죠. 실제로 필요하면 나오진 모여 않고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모여는 있겠죠. 하시는데. 그리고 총리 및 강요 임명권은 기본적으로 의회에 있지만 형식상 이제 국왕이 임명하는 이제 의회에 제청을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이 총리로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래 널 임명하노라 이제 이렇게 하는 형식상 있고 뭐 다음 뭐
거부권도 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법안에도. 네. 하지만 이제 다형식적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총선에서 다수당이 이제 그래서 총수가 이제 수상이 되는 거죠. 총리가 이제 그 대표가 되는 거고요. 현 총리는 이제 에르나 솔베르그라고 하시는 분인데 여성분인데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어요. 이 체구가 대단하십니다. 한방 저분 이제 내려치시면 뭐 연설대를 부쉈다라는 그 이야기도 전해지고 어디 순시를 가셨는데 이제 그 안전 잠바 조끼 이런 네. 이제 형광색을 입어야 되는 들어가는 게 없어가지고 다른 분들은 다 점퍼를 입는데 혼자만 조끼 입고 계시는 이런 사진도 있고요. 보면은 예, 상당히 이제 체구가 이제 위풍당당하신 분인데 예, 여기는 이제 양원제로 운영이 되다가 2009년부터 단원제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4년마다 이제 선거를 해요. 어느 나라나 보면 보통 의원 선거들은 대부분 다 4년인 것 같아요. 다 4년으로 하는데 스웨덴과 비슷하게 여기도 이제 정당 명부 투표제예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이 없어요. 지역구 의원이 없는데 그렇다고 전국을 다 몰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각 지역별로 이제 지역 그 명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별로 이제 선거를 해서 한 150석, 그다음에 전국구로 한 19석, 예. 그래가지고 169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거구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뭐 소선구제, 중선구, 대선구인데 여기는 대선구제예요.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 뽑는. 예, 그래서 전국에 선거구가 19개가 있는데 뭐 작은 곳은 인구에 따라 다르니까 작은 곳은 4명, 뭐 오슬로처럼 많은 곳은 17명까지 이제 뽑히는 거죠. 17등까지 의원 되는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서 그럼 이 지역에 출마하는 각 당의 이제 명부가 쭉 나오는 거고, 네. 거기 득표순으로 이제 서로가 이제 쪼개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 같은 당이 한 후보 대여섯 명 내도 다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보면 예, 17 이상적으로만 말하면 17명 싹쓸이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네요. 한 지역에서. 어. 예.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주요 사안들은 국민 투표를 많이 해요. 예, 전 국민 다 모여가지고 우리 EU 가입할까요 말까요 뭐 이런 투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유행하다가 지금은 거의 사라진 이제 옴부즈맨이라는 걸 이 동네는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네. 옴부즈맨. 그게 뭐죠? 옴부즈맨. 그러니까 뭔가 이제 불편함이 있을 때 가서 네. 하소연을 하면 들어주고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이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옴부즈맨은 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에 임명을 합니다. 의원이 될 수도 있고 의원 중에서 임명할 수도 있고 아닌 분을 임명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국가나 지자체가 뭔가 나한테 대해서 부당한 행위를 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 네. 라고 하면 하소연을 하면 이제 이분이 가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판정을 내려요. 네. 이거는 정부가 잘못한 거야? 잘못했다 아니면 이거 정부가 적법했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꼭 따를 의무는 없어요. 따를 의무는 없지만 거의 관행적으로 따릅니다. 그러니까 뭐 소송이라든지 뭐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전에 이 옴부즈맨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양쪽에서 듣고 네. 중재 법원처럼 본인이 이제 판정을 내리는 거죠. 예.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복을 하면 얼마든지 뭐 소송이라든지 다른 절차를 거칠 수도 있지만 이런 옴부즈맨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죠. 몇 년씩 걸리지 않고 네. 조정을 하는 이제 그런 독특한 또 제도가 있기도 하고요. 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유럽 그러면 뭐 잘 사는 나라들은 대부분 EU의 소속 국가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EU 국가가 아니에요. EU 소속이 아니에요? EU 소속은 아닌데 또 한편으로는 나토 국방에 대해서는 또 예전서부터 이 나토에 소속돼 있는 그러한 곳이죠.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당연히 나토고 당연히 EU 소속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이익 관계에 따라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그다음에 리히텐슈타인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 4나라들이 네. EFTA라고 해가지고 유럽 자유무역 연합이라고 자기들끼리 또 경제 공동체 비슷한 걸 만들고 있어요. 그 네 나라가 네 나라.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지만 네. 왜냐면 이 네 나라들은 우리가 EU 같은 데 들어가면 너무 일방적으로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 우리도 먹고 살만한 나라인데 잘 보시면 그렇잖아요. 노르웨이도 그렇고 아이슬란드는 저 위에서 그냥 땅에 파이프만 꽂아가지고 나는 열로만 먹고 살아도 살 수 있는 나라고. 스위스 그렇죠? 리히텐슈타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저 복잡한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별도의 이걸 만들어서 있는데 네. 노르웨이는 또 그래도 우리는 EU랑 좀 같이 있고 싶은데 라고 해가지고
EU와 또 별도로 EEA라는 EEA. 예, 유럽 경제 지역이라는 또 나름대로의 또 협정을 체결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노르웨이는 그 EU에 대해서 EU 국가처럼 완벽하게 접근이 가능해. 어느 시장에 내가 뭘 팔던 사람들 노르웨이 국민들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EU와 거의 유사한 대접을 보장받아요. 근데 하지만 셀프로 EU가 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 제약들 있지 않습니까? 뭐 각종 식품 안전, 노동 관계 법률 이런 것들은 셀프로 우리가 알아서 다 적용하겠습니다라는 또 약속을 한 거죠. 예. 이게 여기 안 들어간 게 무슨 저 어디 문제 터지고 그러면 무슨 부담금 내야 되고 이런 그렇죠. 거. 돈 내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 상당히 이제 큰 요인이죠. 보면. 주로 돈 낼 일이 많은 나라니까. 주로 돈 낼 일들이 뜯길 게 많은 나라다 그렇죠. 보니까. 네. 예. 근데 노르웨이는 이제 옛날부터 영국이랑 좀 가깝기도 했고요. 팔아먹을 게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저런 식으로 독특한. 그래서 브렉시트가 있고 난 다음에 네. 브렉시트를 한 영국을 이제 이쪽으로 들어와 EFTA로 들어와. 네. 또 이야기들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EFTA 안에서 야, 우리는 조그마한 목욕탕인데 저렇게 큰 고래가 들어오면 되겠냐라고 해서 이제 영국도 야, 우리가 체면이 있지.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구체화되진 않았습니다. 네. 여기가 하여튼 뭐 돈도 많지만 복지 빵빵하기로 제일 유명한 나라예요. 예, 여기가. 복지국가죠. 네. 복지국가다 보니까 뭐 복지 이야기를 좀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되게 부러워하실 텐데 다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일단 저출산, 임신, 출산, 육아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해보면 임신 딱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의료 비용은 전에 것보다 무료. 그 다음에 출산 이후 49주면은 한 10달 거의 뭐 한 1년이네 1년. 52주가 네. 1년이니까 거의. 예. 그래서 49주 동안은 국가에서 그 전에 받던 월급 100%를 준다. 예, 줍니다. 그 다음에 59주까지 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 10주 더 쉬겠어요라고 하면 그때는 80%, 받던 월급의 80%. 80%를 줍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남편, 아내가 각각 15주씩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써야 돼요. 그 이후에 아이 기를 때. 제 아이 기를 때. 그래가지고 뭐 처음엔 아내가 15주 쓰고 그 다음에 네. 남편이 15주 쓸 수도 있고 같이 처음에 15주를 쓸 수도 있고 의무예요. 안 쓰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전업주부는 불리하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대신 육아휴직이 없는 대신 600만 원을 정도를 일시불로 도움이 있어라. 예, 뭐 돈을 쓰던 뭐 자기 필요한 거 있으면 사세요라고 그래가지고 100만 원. 예, 그리고 도움이 한 일주일쯤 쓸 수 있겠구나. 그 나라 일겁니다. 출산을 하고 나면 이제 보건소 간호사가 나와가 딱 지정이 됩니다. 담당 간호사가. 그래가지고 수시로 방문해가지고 아기나 산모 건강 상도 살펴보고 육아용품도 이제 무료로 지급을 하는데 네. 이 북유럽 국가들은 이제 육아용품들을 이제 무료로 처음부터 세트로 딱 지급을 해요. 근데 이 노르웨이 국민들은 아이씨 옆에 있는 핀란드보다 못하다라는 좀 불만을 품질이. 예, 품질이나 다양성이 이제 보면은 뭐 젖병 뭐 내지는 소독기 그렇죠. 이런 뭐, 거겠죠. 예, 예. 아이들 딸랑이 뭐 아이들 이런 거, 쓸 수 모빌 있는, 이런 예, 거, 예, 그런 것들이죠. 속옷 뭐 이런. 그래서 유치원, 그러니까 만 1, 2세 저기 보육원 뭐 이런 데 이제 보내지 않으면 집에서 키우면 월 한 90만 원 정도를 또 별도로 지불을 하고요. 유아용품 회사는 없겠네 그럼. 나라에 납품하겠죠.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오는 거죠. 수입을 예, 하겠지. 나라에서 다 노르웨이는 주는데. 제조업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보면은. 예. 그리고 만 18세까지 양육 수당이 이제 쭉 나오고요. 만약에 이제 부모가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더 많이 이제 줘서 동등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만 18세 이상 이제 돼가지고 대학에 진학을 하면은 학자금을 대학 등록금이 무상은 아니고요. 네. 40%까지는 이제 무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는데 그 중에 40%는 국가에서 학교를 졸업하면 탕감을 해주는 거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졸업을 해야 되고 네. 졸업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니까 되게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한답니다. 여기는 뭐 다 합격하고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기도 한데 또 안 그렇다는 또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태아 때 산모가 오로라를 보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머리가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다 봤을 거 아니야. 이 나라의 가장 큰 이제 걱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젊은이들이 의욕이 별로 없다. 의욕이 없다는 거. 예, 나라가 너무나 평안하고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그렇다고 막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동네에서 뭘 해보는 게 아니고 네. 밖으로 나가는 거죠. 저 국회 유전으로 뭐 나간다든지 그 기술을 가지고 한국에도 우리나라 저 거제 보면은 종종 많이 노르웨이 분들 보세요. 해양 피란트 이런 거 할 때 이제 와서 예,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사람 친구들은 컵케이크 만드는 카페 하나 차리는 게 소원이에요. 뭐 이런 예, 의욕이 없다. 예, 좀 그런 이야기들도 좀 걱정도 좀 있고요. 법정 근로 시간은 주당 37.5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7시간 반 이제 근무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보통 이런 나라들은 점심 시간을 별도로 책정을 안 하니까 5시 퇴근이 아니고 9시 출근하면 4시 반 4시 반 퇴근이네요. 예, 4시간 반 퇴근이고요. 근데 이제 플렉서블하게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뭐 조금 늦게 가면 그러니까 대부분 앞쪽에 좀 몰고 뒤쪽으로 가면 오후 3시 정도 되면 이제 가버리고. 법정 휴가는 5주. 1년에 예, 한달 넘게. 5주 플러스 3일. 그리고 공휴일은 별도. 그러면 이제 설날 뭐 이제 크리스마스 이럴 때 이제 한 5일씩 쉬는 건 또 별도로 이제 있는 거고요. 언제 이래? 그냥 언제 일하냐 이런 생각이 일을 왜 들었겠죠. 해? 석유를 계속 팔면 되는데 학교를 태서 팔면 되기 때문에 이 제조원 마인드예요. 언제 일은 일하지 그냥 이런 거는 제조원 마인드예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 삼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예, 그러니까 이 우리랑 다르다니까. 우리는 열심히 농사 짓고 열심히 공장에 나가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일해? 뭐 이거는 제조원 마인드. 그냥 알아서 땅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연금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발달해 있죠. 그래서 이제 67세가 넘어가면 이제 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정 퇴직 연령이 67세, 요즘에 67세 이랬는데 좀 점점 늦어져가지고 67세까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노령층의 연평균 소득이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1년에 이것도 더 올랐을 것 같은데 2014년 통계로 보면 한 7만 9천 불 정도 받아요. 노년층이요? 예, 거의 억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샌드위치가 6만 원이니까 1억 가지고는 생활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우리나라 샌드위치 6천 원인데 그 말은 한 1,000만 원 느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70세까지 늦추는 분도 계세요. 늦추고 더 많이 받으니까. 외국 나가면 못 받나? 뭐 그 얼마 이상을 체류해야 되던가 막 그런 규정이 있을 거예요. 이거 연금 받아서 태국에서 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덕이면 그래서 따뜻한 나라 가서 이 고령연금이 전체 복지 비용의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한 87만 명 정도 수령을 하는데 네. 인구가 한 500만 정도 되니까 한 15%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제 16% 정도 되시는 분들이 받으시는 거죠 보면. 그리고 이제 실업수당 같은 경우는 뭐 근로시간이 준다든지 하면은 이제 받게 되는데 그 한 2년씩 1년 정도는 거의 전액 나오고 네. 2년부터는 좀 감액돼서 나오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애수당도 있고 그다음에 질병보험 그래가지고 그 질병 우리 이제 의료보험이죠.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무상인데 개인 부담이 되는 파트들도 있어요. 몇몇 파트들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것도 상한선이 존재해요. 그래서 상한선이 뭐 한 500만 원쯤 되나? 그래서 찾아봤더니 2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면 우리로 따지면 비보험이죠. 비보험급여, 비급여로 되는 것들을 한 28만 원 넘어가면 그것도 나라에서 해준다. 예. 그래서 상한을 초과한 비용은 국가에서 무제한으로 무상으로 이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병에서 내가 이제 질병 수당을 받고 있다가 이제 장애가 이제 이게 안 나면 장애로 판정을 받아요. 예. 그럼 장애로 되면 또 재활 수당이 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전체 근로자의 꽤 많은 비중이 이 항상 그 병가 질병 상태로 해가지고 이탈 상태예요. 네. 그래가지고 몇 년 있다가 돌아오면 좋은데 이분들이 또 그 다음에 이제 장애를 신청해가지고 장애인 신청을 받아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재활수당을 또 계속 받고 장애수당으로 넘어가는 이제 또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병가에서 받고 있다가 병에서 나아보려고 이제 재활수당으로 받다가 근데 재활을 했는데 재활이 안 돼서 이제 장애로 넘어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네. 사실 국가적으로는 좀 고민이 좀 이제 되고 있기도 하죠. 대신 세금 많이 내잖아요, 그죠? 세금이요. 사실 세금을 많이 내나? 이게 이게 다 쓰나 모르겠네. 제가 갔을 때 벌써 10년 다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변했나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왜냐면은 GDP 대비 조세 부담률 보통 국가적으로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GDP 대비 조세 부담률. 예. 조세라고 하는 건 이제 4대 보험, 사회보험까지 포함할 수 보통 이제 그렇게 묶어서 이야기하는 네. 경향이 있는데 OECD 평균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34%예요. GDP와 세금 징수액 비교하면 한 60% 내지 않습니까? 60% 될 것 같죠? 네. 43%예요. 노르웨이가 예. 43%에다가 매년 낮아져요. 제가 예전에 갔을 때는 한 60% 된다고 들었었는데 네. 낮아져요. 그럼 GDP가 올라가는데 세금을 안 걷었지
아니면 세금을 덜 걷고 있든지 둘 중 그냥 하나겠죠. 석유를 캐다 팔아서 재정을 네. 쓰나 보네요. 그래서 소득세율 같은 경우가 최고 세율이 38.4%예요. 너무 많은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최고 세율 얼마죠? 오늘 45에다 주민세 4.5 더하니까 한 50% 되죠. 이제. 그렇죠. 10억 예, 이상. 10억 이상이면 10억 이상, 10억 이상이니까 10억 이상이면 49.5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45%라고 이제 소득세만 가지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OECD 평균 최고 세율도 45.4%예요. 우리가 이제 세금 많이 그러니까 걷는 어느 나라가 순간인가부터 되는구나. 이 복지 국가들보다 우리가 세후 소득세를 더 많이 내는. 물론 이제 이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최고 세율 내시는 분은 정말 한 줌이죠. 한 줌이긴 하지만 이게 뭔가 숫자가 좀 이상한데 그래서 저는 몇 번씩 들여다봤어요. 네. 그래서 뭐 지난 예전에 스웨덴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게 세금을 다 많이 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럼 최고 세율이 그럼 노르웨이가 38%야. 그러면 최저 세율이 얼마냐 그러면은 23%예요. 우리는 처음에 받으면 면세점 쭉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한 6%에서 시작하잖아요. 예. 이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 노르웨이는 거의 그냥 몇십만 한 100만 원 이상 벌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23%예요 무조건. 연봉 1,000만 원이면 23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연봉 1,000만 원이면 세금 안 안 내죠. 내죠. 예. 여기는 23% 무조건 내고 시작합니다. 스웨덴이 29%예요. 예, 덴마크가 27%. 네. 그러니까 이 복지국가,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아시겠지만 절대 천국일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가차없이 걷습니다. 가차없이 걷어가지고 가차없이 나눴습니다. 대신 나눠 쓰는데 되게 투명하게 나눠 쓰려고 노력을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가 믿고 공동체를 믿고 내주는 부담을 내는 이제 그런 국가인 거죠. 그래서 저만 궁금한 게 아니고 또 다른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계산을 친절하게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돈으로 따져 보면은 2,280만 원까지는 23%. 세금이 예. 그 다음에 3,200만 원까지는 26%. 한 8천만 원. 우리는 한 중상층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해당되시겠죠. 35. 이분들은 35%. 그 다음에 8천에서 넘어가서 1억 3천까지가 38%. 그럼 1억 3천 넘어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더 이상 그 개인 소득세는 없고, 세율이 올라가진 않는다. 예, 다른 세금이 더 나오죠. 뭐 부유세 이런 것들이. 부유세가 있어요. 부유세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부유세를 매겨요. 뭐 집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합해가지고. 집이든 여의금이든 주식이든 네네. 현금이든 그래서 내가 부채를 빼서 우리로 따지면 이제 집값에서 뭐 전세 빼고 뭐 그 가격이 얼마냐 이걸 따지는 거죠. 나 이민 간다고 생각하면 주머니에 얼마 있게 되냐 그 그렇습니다. 금액. 보면 예, 그래서 2억 원을 초과 시 0.85%를 징수하는데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작지는 않네요. 예, 작지는 않는데 뭔가 개인한테 걷는 세금은 지속적으로 좀 노르웨이는 좀 낮아지는 경향이 좀 있고요. 대신 이제 법인세는 이제 화끈하게 걷죠. 화끈하게 걷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법인세 내는 기업이 국영기업이니까. 아 그래요? 주로 이제 국영기업이나 에너지 기업들이니까요. 예. 여기 대해서 화끈하게 걷습니다. 그래서 일단 창업이라는 건 잘 안 하신다고 그랬죠, 여기가. 예, 그래서 법인세는 한때 이제 50%를 초과했었어요. 세율이. 예, 근데 지금은 또 이것도 많이 낮아졌어요. 얼마나 낮아졌냐면은 92년에 한 번에 28%까지 낮춘 다음에 지금은 24%예요. 우리나라가 25%. 우리 비슷하네. 우리가 그냥 한 비슷한 수준이에요. 20%, 22% 이런데. 예, 그래서 대신 이 GDP 대비 법인세로 걷어들이는 비중은 이제 매우 높습니다. OECD 평균보다 3.3배. 왜냐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트 오일 같은 이제 국영 석유 기업들이 다 퍽퍽 법인세를 내주기 때문에 법인세 비중이 높고요. 그런 이제 국영 석유 회사들은 이제 법인세만 내는 게 아니고 또 석유세를 별도로 냅니다. 그래서 석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수익을 올리는 회사들은 법인세 이외에 이제 보면은 그 석유세 56%를 또 냅니다. 법인세가 아까 24라고 했는데 예, 석유세가 56이면 합하면 세금이 80. 이 예. 다 갖고 와 이런 얘기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대신 이제 이 석유세로 걷어들이는 것들은 국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 이제 국영연기금, 보통 우리 말하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로 재원으로 전입돼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뭐 잘 아시겠지만 30년 됐네요. 1990년에 이제 설립이 됐으니까 30년 동안 잘 운영을 해왔고 지금 전체 잔액의 이제 자산 보유가 이제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세계 1위예요. 네. 그래서 단순히 돈만 많은 것뿐만 아니고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이제 아동 노동 금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가치를 따져가면서 투자를 하고 또 수익률도 괜찮은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은 국가들이 따라하는. 그래서 네. 노르웨이 국부 펀드를 보고 산유국들이 뒤늦게 다 펀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르웨이는 그 돈이 이제 흥청망청 거두면서 국민들한테 막 퍼주는 게 아니고 네. 그 돈을 전부 다 이 펀드에 집어넣어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렇지. 복지라든지 이런 데 이제 도움을 주는 정도로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익을 자체를 가지고 막 이렇게 플럭세이션이 변동이 크도록 만든 게 아니고 자산을 이만큼 볼륨을 높이고 거기서 안정적인 수익을 통해서 국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네. 활용하는 이제 이런 그 버퍼를 만들어 놓은 거죠. 보면. 석유캔 건 그럼 그날 그 해 재정으로 쓰는 게 아니라 네. 석유캐서 번 돈은 펀드가 굴리고 네. 그 펀드가 뭐 국가에 일부 배당을 하든 말든 그건 그렇게만 하고 네. 나머지는 세금 걷어서 그냥 쓴다는 네, 세금 걷어 쓰는 뜻이네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산유국이지만 그 당시 제가 봤을 때 휘발유가 우리나라랑 뭐 별 차이 없네? 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더 비싸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산유국이지만 비싼 그 나라 기준에 보면 싼 거죠. 그 그렇지. 나라 기준에 보면 싸지만 우리 기준에 보면 비싼 그런 이제 그것을 내고. 자동차 만땅 기름 넣는 샌드위치 하나가 없으니까 싸지.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노르웨이 국민들도 좀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있으시다고 그래요. 네. 화끈하게 좀 풀어서 우리도 좀 여유롭게 좀 살자. 그런 이제 불만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이제. 얼마나 더 여유롭게. 왜냐면 내 주머니에 돈이 잘 없으니까. 예, 내 나라는 주머니에 부자인데. 그러니까 내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그냥 이렇게 살 수는 있지만 야 나라에서 1달러나 있는데 나도 어디 퍼스트 클래스 타고 보면은 어디 동남아 가서 따뜻한 나라 가서 살고 싶고 우리 집에 차 몇 대씩 빌리고 우리 돈 버는 거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 거야? 라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있고요. 부가세 같은 경우도 이제 1년에 뭐 세율이 한 25%입니다. 물가가 비쌀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회보장세도 별도로 또 먹어요. 그래서 고용주, 그러니까 이제 그 종업원을 데리고 있으면 임금 나가는 거에 14%를 네. 부담해야 되고요. 자영업자는 혼자서 11% 내는 거고, 근로소득자도 8%, 농수용자도 5%.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걷어서 많이 쓰는. 근데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이제 석유와 가스라는 믿을만한 주머니가 하나 더 있다 보니까 비교적 여유롭게 그래 소득세 좀 깎아줄게, 법인세 좀 낮춰줄게, 이럴 수 있는 거죠. 있다. 예, 사실 너무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지 않고 싶어 하니까 그런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걸 좀 육성하고 싶어 하는데 나라도 작고 그런 면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노르웨이의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부러워해야 될 거는 돈보다는 양성평등 네. 이런 면에서 보면 좀 배워야 될 점들이 참 많죠. 그건 어차피 인구가 적으니까 여성 인력을 활용 안 하면 나라 돌아가기도 어려울 만큼 인구가 적어서 그런 건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좀 그런 면들이 좀 있죠. 북유럽 국가들이 부러운 그런 면들이 좀 상당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나 이제 과거의 인식이라는 것들은 이제 남자, 여자에 대한 좀 차별적인 인식이 있었죠. 근데 네. 이것들을 아주 빠른 시기부터 아예 법으로 강제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뭐 여성 공직자 비율이 우리나라도 많이 높아졌지만 여기는 예. 이제 41%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무회의 주관에 보면 45%가 이제 여성이에요. 어쨌든 50% 넘어가요. 근데 이거 당연한 게 그냥 내각제 국가니까 당연히 의원들이 뽑힐 거고. 뽑히는데 비례대표잖아요. 네. 비례대표니까 남녀 또는 연합 이렇게 되다 보니까 끊으면 어떨 때는 남자가 좀 더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여자가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상황이 있고요. 뭐 남자가 취업하는 비율이 72%인데 여자가 취업하는 비율이 67%. 거의 차이가 없네요. 예, 그렇고 뭐 당연한 거지만 채용, 승진, 해고 뭐 이럴 때 성차별 당연히 금지고요. 임신으로 인한 이제 해고도 당연히 금지고. 그다음에 이제 공기업 및 상장기업 이사진에 대해서는 한쪽 성에 대해서 40%를 할당하도록 돼 있어요. 한쪽 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성 100%가 안 돼요. 남성 100%도 안 되고 무조건 한 6대4. 그러니까 최소한 여성 임원이 40%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결혼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같으면 우리하고는 좀 이제 마인드가 다른데 결혼 후에 이제 여성이 보통 서양 국가들은 일본도 그렇지만 남편 성을 따라가잖아요. 네. 당연히 이제 자기 성 원하면 자기 성 쓸 수 있고 남편 성 같이 쓸 수 있으면 쓰고 싶고 여성의 자유에 맡겨 있고 자녀도 선택할 수 있어요. 자녀가 나 아빠 성 따라갈래, 나 엄마 성 따라갈래, 이렇게 이제 선택을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괜찮은 것 같아. 예, 사실은.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자유로운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뭐 이혼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공식 이혼, 공식 별거, 이 공식 별거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가 공식 별거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졸혼 이런 거. 그러니까 1년 이상 서로 떨어져서 살면 네. 자동으로 이혼됩니다. 아 그래요? 예, 뭐 번거롭게 뭐 이혼 재판 뭐 이런 거 할 필요 법원 없이 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예, 자동으로 그냥. 그러니까 아마 법원에 처음에 우리 지금 별거 들어갑니다라고 신청을 하는 거죠. 신고하고 네, 1년을. 뭐 변동 사항 없으면 자동으로 이제 이혼하는 이제 이런 식이 이제 되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북유럽 가면 나 그 나라 가서 살고 싶어, 그 나라 국민 되면 참 좋을 것 같아. 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 우린 당연히 외국인이겠죠. 예. 외국인이 우리가 나라 사람이 만약에 노르웨이 가시면 이제 7년 동안 이제 거주를 하고 그 다음에 내 밥벌이를 적절한 일자리를 가져가지고 아니면 내 자산을 거기서 많이 갖고 가서 예. 그 건물주가 돼서 뭔가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게 이제 증명이 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나옵니다. 왜냐면 인구를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야, 그거보다는 차라리 노르웨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가면 당연히 더 그게 빠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들은 하실 텐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이랑 결혼하면은 그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하면 바로 시민권자가 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막기 위해서 예, 국적자와 결혼 시 4년 거주, 미리 이제 4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결혼 생활을 3년 정도 지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넘어가면 이제 신청이 가능한 이제 그러한 이제 그 국가이기 때문에 노르웨이 가서 한 7년 내가 살면서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보면은. 글쎄. 결혼할 그분하고 뜻이 맞아야죠. 아니 그러니까 뭐 내가 가서 그냥 그 결혼이 아니고 내가 가서 일자리를 찾아서 네. 내가 가서 한국어 학원을 차려가지고 7년 동안 거주하고. 예, 이런 식으로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보면은. 여기에 더 기회가 있겠지? 저 정말 그런가.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이제 문을 닫으셨는데 그 예전에 이 노르웨이에 계신 분이 운영하던 블로그를 제가 참 재밌게 보던 기억이 나요. 예. 예, 아마 여자친구 지금 결혼하셨나 모르겠다. 아마 여자친구가 그 노르웨이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많은 분들이 들어오는데 막상 이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막상 마땅치 않아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좀 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자영업 이런 것들이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외국인들이 가면 제일 좀 쉽게 할 수 있는 게 주로 청소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제 뭐 네, 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지 네. 이러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상당히 행복한 나라인 건 맞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노르웨이하고 스웨덴하고 약간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이 이제 바나나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 바나나 까는 이제 이 아르바이트를 네. 스웨덴 사람들이 와서 해요? 네. 왜?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더 스웨덴보다 더 잘 살고 아, 임금이 최저임금이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예. 스웨덴은 나라도 덩치도 좀 크고 하다 보니까 남는구나. 예, 스웨덴 친구들이 이제 일자리가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노르웨이 와서 이런저런 그런 잡일들을 하는데 네. 과거에는 스웨덴이 이제 훨씬 위였죠, 형님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되는 거에 대해서 스웨덴에서 상당히 이제 자존심상이야. 좀 침울해하고 또 노르웨이는 용용 좋겠지 또 올리고 또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웨덴이 좀 약간 뭐 잘난 척하는 형님, 내가 인정해줄게, 니 짱 먹어 하는 좀 그런 좀 분위기는 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침도 있고 스웨덴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인식도 좀 바뀌고 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르웨이가 알짜다. 예, 하지만 뭐 인구 1000만을 넘는 나라는 스웨덴밖에 없기 때문에 머릿수가 왕이죠. 저희 북유럽에 죽기 전에 갈 수 있을래나. 아, 왜 그러세요? 2022년 좀 되시면 가실 수도 있겠죠. 그럴까요? 괜히 남미, 뭐 베네수엘라 이런 데 안 가고 중국 가면 돼요. 본인이 가고 싶은 나라 다 가고 나서 가려니까 시간 늦거나 그런 거지. 뭐 일단은 말로만 한번 좀 가보고요. 그러면 노르웨이의 끝난 거야? 안 돼. 남은 이야기가 아니야. 뭐 노르웨이는 노르웨이 하면은 이제 집- 역사 이야기도 좀 있고 집값 뭐 이런 집값 거. 뭐 경제 이야기도 좀 있고요. 부동산 그다음에 이런 거 이제 해줘야지. 석유 이야기 있잖아요. 석유 이야기. 네, 석유 이야기도 좀 있고. 그 이야기들은 그러면 저희가 이어지는 거죠? 노르웨이 3부로 이어서 또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용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정 근로 시간은
주당 37.5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7시간 반 이제 근무하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러면은 보통 이런 나라들은 점심 시간을 별도로 책정을 안 하니까 5시 퇴근이 아니고 9시 출근하면 4시 반 4시 반 퇴근이네요. 예, 4시간 반 퇴근이고요. 근데 이제 플렉서블하게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뭐 조금 늦게 가면 그러니까 대부분 앞쪽에 좀 몰고 뒤쪽으로 가면 오후 3시 정도 되면 이제 가버리고 법정 휴가는 5주 1년에 예, 한 달 넘네. 5주 플러스 3일 그리고 공휴일은 별도. 그러면 이제 설날 뭐 이제 이게 뭔 소리가 이렇게 처먹는 소리가 나는 거야 이거. 아 선배님 드시고 계셨구나. 아유 죄송합니다. 뭐야 아유, 뭐 연기야? 다 보고 있었으면 갑자기 선배님 드시고 있었구나 뭐야? 쌈마이 연기 한번 해봤어 이 새끼야. 유발번 시절. 자 오프닝 해주시죠 오늘 MC 제가 그러면 배 교수님이. 예. 수다면 2부 예. 시작하셔야 돼요. 네. 자 이제 수다미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자님, 아유, 포부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이 개새끼들이 날 시켜갖고 짝짝이야. 교수님 분노가 많아서 맥락이 없네. 욕이 재밌다고 댓글이 엄청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해봐- 너무 그렇게 남용을 하면 또 이렇게 바뀝니다. 아, 욕 전문가거든요. 네. 싫어할래.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런 거 필요합니다. 욕을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대범씨 욕 잘하더라고요. 아 저는 이 톤이 좋다, 맛있게 욕을 한다 그런 칭찬을 좀 많이 들어요. 내가 봤을 때 개그맨 중 욕을 제일 잘하는 거야. 네. 뭐 하나 가르쳐주세요, 제대로. 뭐 예를 들어서 욕을 할 때 감정을 담아서 보통 그냥 아이 씨발로마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래 안 되면 네. 어떻게? 아이 씨발로마. 네. 화관을 좀 화관을 좀 그래. 아니 욕의 목적이 뭐야? 비호감이 뚝뚝 떨어지네. 욕의 목적이 나쁜 놈한테 제대로 사실 혼내준다 이런 뜻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그 개그맨들이 독컷만 했는데 욕했을 때 안 웃겼을 때거든. 맞아 맞아. 아니, 근데 바로 그거네. 지금은 가르쳐주는 시간이니까. 욕이 정도 얘기면 뭐 형 할 수 있습니까? 야이 시발로만 이런 거. 아 이건 안 무서워요. 아니 진짜 조사하실 때 예전에 취조하시고 막 프로파일러셨으니까 근데 저희는 하죠? 욕은 안 해요. 욕을 안 해요? 왜냐하면 감정이 들어갈 아. 만한 거는 취조실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아, 다 녹음이 되니까. 네, 그렇지. 그러기도 아. 하고 처음부터 이제 감정선을 안 건드리니까. 그래서 이제 욕을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옆에서 형사들이 하는 거 보면서는 네. 많이 배우죠. 욕은 안 해도 그 영화 추적자인가 거기 보면은 하정우한테 그 아저씨가 너 섹스 안 해봤지? 이런 그래서 기억하시죠? 섹스라는 단어는 쓰더라고요. 그게 맞아. 실제로 그렇게 그 영화가 아니 실화를 바탕으로 한 배 거잖아. 교수님이 어. 실제 주인공이라는 얘기 그래요? 예. 이제 실제 거기에 정말? 그 네. 하정우를 취조했던 그 양반은 네. 국가수의 범죄심리실에 뭐 하는 그 범죄심리 과장이에요. 실제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이죠. 실제 예.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인데 그거를 이제 나홍진 감독이죠. 그걸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 인터뷰하신 거. 실제 인물을 근데 물론 이제 그 정도 나이가 많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범죄 심리 관련된 것 선구자적인 부분을 모티브로 거기다 그 영화는 대박이었어요, 나는. 진짜 너무 구성이. 아니 근데 뭐 약간 너 안 쓰지? 너 섹스 안 해봤지? 이 말이 진짜 자존심 상하는 진짜 안 되는 바보한테 너 바보지? 이러면 진짜 이거 잘못된 건데 그 진짜 안 되는 애였잖아요. 안 돼, 원래? 안 됐었나? 걔 안 됐어요. 안서가 그러니까 정을 칠 때가 여기서 오르가즘을 느낀 거지. 여자 머리에 정을 이렇게 칠 때마다 그 약간 쾌감을 느낀 그러니까 거라고. 그 정을 넣는 게 자기 성기를 여자의 그렇죠, 성기에 그렇죠. 넣는 걸로 대체한다고 범죄 심리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툭 던진 거죠. 끌어낸 거구나. 예, 끌어낸 건데 원래는 남자가 하는 것보다 여자 형사애들이 그 얘기하면 엄청 막 당박. 자존심 상하고. 여자가 와가지고, 음. 나 안 쓰지, 씨발 새끼야. 네, 그러니까 이 씨발을 잡아, 개새끼야! 뭐 이러는 지금 열심히 한대. 원래 여자의 말을 안 하는 그런 취조지도 안 하는 애들을 말을 끌어들일 때 그런 수단을 예전엔 쓰기도 했었어요. 아니 그럼 한 번씩 이렇게 좀 끌어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사람의 단점을 좀 보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말로 끌어내실 수 뭐 이제 야 땅에 붙어 다니는구나 이렇게 이런 거. 키가 작구나를. 네, 그런 거. 잠깐 이거 개콘인데 약간 느낌이에요. 저는 뭐 대범이가. 오우 야 이 대보면 그거지. 다리 크다. 대가리가 크다. 아니지. 네. 대보면 그거죠.
너 작지? 그러니까 달에 비어 작지 이런 거. 아, 나는 단단하고 좋은데 왜? 아, 크기는 생각이 모르겠어. 크기는 모르겠는데 단단한 걸로는 뭐 아주 자부심이 넘치지. 발이 아주 단단하시잖아요. 예, 단련이 돼 있어요. 뭐 그런 식이죠. 딱 한눈에 캐리커처를 잡아내는 건데. 아, 그 캐릭터를 그냥 확 잡아내는 그런 그렇죠. 이제 성격이나 원래 프로파일러들은 범죄 현장에서 하나의 캐리커처를 탁 잡아내는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떤 범죄자는 이 용의자는 딱 말한 대로 이거 성기가 크다, 물건이 크다, 아니면은 못한다, 아니면은 욕을 잘할 것 같다, 아니면 뭔가 이렇게 약간 결핍돼 있다, 그런 것들을 확 잡아내서 그거를 가지고 용의자 군을 추정을 해서 신문할 때 툭 던지는 거죠. 그럼 툭 던지는데 5명의 용의자분이 있는데 그 툭 던지는 거에 눈빛이 확 하면 몇 개 던져봐서 그렇죠. 낚시를 좀 하는 거군요. 그렇죠. 아니 또 성범이 형도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런 거 쉽지. 쉽지. 내가 해야 되겠다. 박사요? 뭔지 알아. 가지노 갔다 왔지? 이거 한마디만 하면 되지 뭐. 야, 이 새끼 또 밑장 빼고 앉아있네. 야, 돌려서 해야지 그렇게 직구를 던져. 돌려야 되는구나. 그래. 돌려야 되는구나. 아, 너무 직구를 던졌어. 야, 그 진수도 밑장 빼지 마, 이 자식아. 근데 뿌듯한데? 내 실력 알아주는 것 같아, 그죠? 뱅코야, 뭐야? 어디 쪽이야? 뭐 이런 거. 딱 걸 수 있겠네. 그렇죠. 딱 그런 거. 자, 진행자님 진행해 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진행하면 그렇죠,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오늘은 그 뭐 관련된 거를 좀 은어의 세계. 경찰 은어. 경찰 범죄 은어 그리고 가능하시면은 개그맨들의 은어, 저기 엄청 많죠. 변호사들의 은어 이런 거 얘기 좀 해주세요. 되게 좋은데요. 좋은데요? 좋은데요. 도박계 은어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도박 은어. 그래. 오링 됐다가 네, 돈이 한 맞네. 푼도 안 남았다 뭐 이런 뜻이죠. 카지노에 세 가지가 없습니다. 이거 은어가 아닌데. 뭐 줄타기 이런 거 있잖아요. 똥줄 탄다. 줄타기도 있고. 줄타기잖아요. 그리고 저기 뭐야. 타짜라는 말도 영화가 안 나왔으면 원래 되게 은어였던 표현이잖아요. 나는 외국에서 가서 외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영어로 해주세요. 그게 뭔 은어인지 모르겠네. 영어 잘 모르시네. 영어로 된 은어. 이 얘기 많이 들었어 한국 사람들한테. 네. 왜 이렇게 못해요? 영어로 그거네. Are you okay? 이런 거지. 머리 바꾸면. 네. 근데 이제 여러분 그 접시 돌린다는 건 아시죠? 이거 모르겠는데요? 접시 돌리는 거 네, 모르겠어. 접시 돌린다. 몰라요. 사기꾼들이 사기치는 거를. 네, 접시 돌리.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찰이 쓰는 은어는 범죄자들이 쓰는 은어를 거의 배워갖고 거기서 이제 쉽게 이제 접근하려고. 네. 그러니까 잠복근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려고 쓰는 은어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저희들 같은 시대가 좀 바뀐 거는 2010년 고 왔다 갔다로 그 전에는 이게 직접적으로 이런 걸 많이 일본말과 관련된 언어들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 뒤에 채용된 경찰들은 그런 걸 잘 안 써요. 그 뒤로는 4년제 대학을 많이 나온 사람들이 경찰을 많이 해갖고 경찰대나. 예, 그래서 이제 좀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죠. 접시 돌린다는 진짜 그 느낌이네요. 사람들 중에 있으면 하나씩 이렇게 놔도 이제 그 중에 하나. 이게 아니고? 뭐 그거지. 테이블마다 접시 놔주는 거. 예, 그것도 있고 원래 뜻은 저도 물어봤어요. 근데 어딘지 그 얘기는 안 하는데 다 달라.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접수를 진짜 돌리는 거. 그래서 사기잖아요. 서커스. 말 그대로 돌리는 거 접시를. 그게 사기니까. 사기거든. 이게 두 가지 이중 삼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접시 돌린다라고 하면 접시 돌리는 애들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게 사기꾼들. 사기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요새는 이제 잘 쓰지도 않아요. 근데 옛날 한 40대 넘어가는 형사들 보면 그런 얘기를 은준히 쓰죠. 아니 이거 무슨 누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누가 만들지 몰라요. 신기하네. 누가 만들지 은어니까. 모르는데 은어니까. 그리고 형사들이 많이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딴다가 뭐예요? 후다 딴다. 떤다야? 오늘부터 오늘 후다는 깐다고. 그죠? 여자 번호 딴다. 이거 딴다는 거는 전과조회. 체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런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따자. 그러니까 지금 잠복하고 지금 공범이 오기로 했었는데 좀 늦어져. 근데 안 올 것 같아. 그럼 지금 따자. 야 일단 따자. 일단 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간 문을 딴다.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이네요.
딱 그런 그겁니다. 느낌이네. 예. 형희 씨가 정확히 들어갔는데 원래는 그 딴다는 게 아마도 따고 들어가서 뭘 한다는 건데 그렇죠. 그게 이제 의미가 확장되면서 지금 앞에 있는 범인을 수갑 채우자 그런 개념. 야야 따 문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딴다가 이제 좀 야한 의미였는데, 그지? 따먹는다 아닙니까? 그렇지. 그거였었어. 딴냐? 막 이래. 응? 딴냐는 안 썼던 거 같은데. 아, 우리 때 서울에서 그거 썼어. 아, 그래? 우리는 따먹었다 이랬거든. 비슷해요. 따서 먹었다. 예. 근데 왜 따먹지 그거를? 그거 그 먹히는 원래 거 아니야? 남자가 먹히는 거거든. 그게 구조상으로 먹는 그러니까 이상한 그래서 이것도 불평등이야 대화의 이거. 기준아 이러세요. 아니 옛날 일본에서는 그래서 여자분이 성관계를 갖고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대요. 이때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아니 뭐야좀 뭐 틈만 주면 너뭔 소리 하냐? 아니 그 검색하면 저기 우리 스태프분 평생 내가 저기요. 얘기하면 안 믿어. 저분 검색사 아니야. 왜 자꾸 검색을 아니 시켜? 근데 그게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 감독님. 2인자요. 옛날에 네. 옐로우레시 불알도 안 믿었는데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뭐야 그 남자 성폭행 그 만화 등짝 좀 보자 그것도 있었잖아요. 아, 일본 여자가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진짜로 왜 그랬다는. 예. 근데 이제 사실 그 대범 씨 말이 약간 그 가능성이 있는 게 이게 이제 남자 우위 사회가 아니라 여자 우위 사회일 경우에는 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일본 여자 우위야.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니, 왜냐면 체위가 여성상이라는 얘기신 거예요? 아니 일본도 여러 부족이 많아요. 소수. 그래갖고 혹시라도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게 사회. 그럴 수도 예. 있다. 이따 딱 끼마스 이러나? 아 그거는 이제 먹기 전에 잘 하는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뭐 그런 거고 네. 이제 약간 이제 우리 요즘 검찰 얘기가 나오니까 검찰 쪽으로 나는 거는 조금 이제 경찰과 검찰이 연결되는 건데 꼬린 꼬린? 예 어? 이거 진짜 모르겠다. 꼬린 뭐 유죄 나왔다. 그 비슷하죠. 예. 구속. 오오오. 그러니까 이제 마치 피의자를 구치소로 이렇게 쓱 보내는 듯한 그래서 꼬린 시켜. 근데 일본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저희 방송 용어도 일본 용어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오사마리, 무서워. 순찬. 이제 사건 마무리, 사마리. 마무리. 시마이. 송치 이런 거. 네. 야리끼리. 수처럼 왜 나오고? 사츠마리. 네. 근데 이제 말그랜드 사스마오리도 아시잖아요. 사스마오리는 아시잖아요. 뭐예요? 맞다 비고 순찰. 순찰인데 기자들한테는 예전 같은 경우는 초짜 기자들을 경찰서에 상주했죠. 보내서 상주해갖고 거기서 이제 좀 더럽게 형사들이랑 같이 노동이면서 술도 먹고. 이렇게 기사 좀 달라고 했고 그렇죠. 이런 사츠마리예요? 예, 사스마오리라고 사스마오리. 하는 거죠. 다찌마리도 그거잖아. 하지만 다찌마리가 왜 다찌마리인 줄 알아? 봤지. 그 저기 거기 뭐야? 무수라는 거 그거 영화에서 네. 그 다찌마리라고 하잖아. 임원이. 네. 그러니까 도다바다라고 하잖아 방송용어로. 어. 그러니까 모음으로 이렇게 합을 맞추는 씬을 도다바다라고 하거든요. 그 다찌마리라고 하는 거는 일본의 유명한 액션 배우가 다찌마하고 리가 있어. 그래서 그런 액션이 나오면 그거 사람들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시명내하면 연구가 떠오르듯이 다치마와 다찌마와리 그거예요. 확실해요? 이거는 이제 게시판에서 사람들이 정정을 해줘. 그러니까 말하자면 틀린 내용이 있으면 옐로우레시 불알보다 더 이게 믿음이 안 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맞아. 형태의 합을 맞춘 무술 이런 걸 말하는 예, 거예요. 다찌마리. 그렇게 되는 맞아. 다찌씬 막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즉석 연기를 많이 해야 되는 이제 연기자분들 말하자면 개그맨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돼. 방송 용어 엄청 많죠. 저희 뭐 개그맨들한테는 뭐 니주 깐다. 아까 계속 그 네. 대범 씨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런 거 설명해 주세요. 니주 밑에 이제 좀 이렇게 시바이 치는 니주라. 그러니까 받침대? 그러니까 시바이는 시바이 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걸 하나를 만들어서 친다. 그러니까 시바이라는 게 하나의 그냥 재밌는 하나의 큰 구다리. 야, 이거 일본 영어 어려워. 네, 일본 말 자꾸 쓸 것 같아. 이게 시바 니주와 오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주가 깔아주는 거고 오도시가 웃긴 부분이에요. 이거 두 개를 시바이라고 하는 거지. 니주와 오도시를. 원래 시바에는 일본에서 연기 혹은 연극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일본 드라마 보면 뭐 시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너 연기 잘하더라 이럴 때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근데 그 개그계에서 혹은 방송계에서 쓰이는 시바에는 너무나 많은 뜻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뜻. 그러니까 개그맨들한테는 이렇게 대화하다가 야 시바이 치지 마. 뭐 장난치지 마. 그치, 장난치지 마. 시바이 치지 마. 막 이런 것도 예를 들어- 니주는 까는 기고 까는 시바이를 거. 치는 네. 기고. 그러니까 뭐 방송 중에서 뭐 니주과, 오도식과, 뭐 김대본 씨 같은 게 이제 전형적인 니주과, 니주만 까는 거죠. 뭐 심영래 선배가 전형적인 오도식과, 강성호 선배도 오도식과, 막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른 뜻이 또 될 수 있는 게 야 시바이 좀 짜왔어 하면 야 뭐 대본 좀 짜왔어 대본에 걸맞는 재미있는 한 문장을 짜왔어 이런 뜻도 되고 뭐 너 선배한테 시바이 쳤어 하면 너 선배한테 무례하게 굴었어 이런 뜻도 되고 너무나 많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시기가 거시기네요. 네, 없어져야 될 일본 사실 일본 뭐 이런 말들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지만 대체할 단어가 없어요. 뭐 너무 안타깝죠. 뭐 니마이, 쌈마이, 뭐 니마이는- 니마이는 정자 연기, 쌈마이 가짜. 쌈마이는 약간 좀 쌈마이나. 네, 싸구려 티 난다. 이것도 제가 니마이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니마이는 진짜 이게 뭐. 마이라는 게 장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돈 셀 때 뭐 이치마이, 니마이, 쌈마이 셀 때 뭐 이치마이, 니마이, 쌈마이 이렇게 세요. 몰랐어. 몰랐지? 근데 왜 쌈마이가 바보 캐릭터의 어떤 대명사가 됐냐면은 대본에 보통 세 번째 장에 바보가 자주 등장을 했어요. 옛날에. 와, 대본 그래서 진짜로? 그래서 쌈마이다 하다 보니까 우리 나라에서는 쌈마이가 마치 되게 우스꽝스럽고 어떤 바보스러운 그러면 연기를 하는 사람 주연은 이치마이겠네. 주연은 니마이를 많이 씁니다. 두 번째 장에 두 번째. 주인공이 멋있게 주로 많이 등장하고 첫 번째 이치마이는 조연정. 보통 이제 설명 대본에서 이제 어떤 네. 이거 나도 몰랐네. 나는 그냥 쌈마이가 삼류 맞아요. 고기인 줄 알았어. 나도. 근데 그게 아니었어. 그거를 예전에 그 뭐 KBS 드라마 프로듀서에 김수현이 그 쌈마이랑 그래갖고 그쪽이 나도 성범 씨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그런 뜻이었어요. 쌈마이 역할이라고 하죠. 보통 뭐 이렇게 바보 역할, 쌈마이 역할 뭐 분장하고, 그러니까. 약간 넘어지고. 야 그게 맞지 않아? 근데 저도 원래 그건 줄 의미는 알았어요. 대범 씨 얘기. 네, 이게 맞습니다. 네, 아니 제가- 근데 이런 뜻이 있겠죠. 이런 일본어의 용어가 그러니까 니마이 역할하면 전형적인 저 같은 역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소비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황인의 비소비자 후반의 황인입니다. 막 이런 역할. 니마이. 정자로 가는 정자 구다리. 아 이게 구다리가 자꾸 들어가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야? 대박. 아이고 구다리. 아 7파가 나면 어떡합니까 여기서?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정작 일본 개그맨들은 이런 용어를 안 써요. 그러니까. 일본 개그맨들하고 일할 기회가 자주 있거든요. 뭐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이나 옛날에 코빅에도 막 진나이 토모노리가 막 오고 그랬거든요. 맞아. 되게 유명한. 그거 물어봐요. 좀 한국말이 좀 되는 분들이나 이러면 몰라요. 니마이. 이주 오도시 이런 거 안 쓴대요. 이게 옛날 네. 악극단 시절 맞아. 그때 썼던 내려오던 거지. 일제시대 말이라고 때부터 일전 시대 때 잘못된 일본어가 계속 그러네. 그러니까 시바이라는 용어는 정확하게 영어로 표현하면 펀치라인. 펀치를 치는 약간 이 부분. 이런 식으로 이해가 해서 되네. 또 뭐가 있까 도다바다 또 있고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나미다. 나레비. 나미다. 나미다. 나미다가 남이 사실 딴다고? 나미다가 눈물이란 뜻이에요. 조용 미칠 것 같아. 왜? 뭐 문제 있어 집에서요? 자꾸 그걸 여기서 발산하네 이상하게. 아니 그 지구가 당구 칠 때. 연애 경험이 얼마 없어갖고 어. 여자 얘기 나오면 흥분해. 그리고 흥분하네. 아니야, 그게 아니고 섹스 얘기 이런 거. 남이 딴다는 건 뭐냐? 우리 당구 칠 때 이게 살짝 삐끼는 거. 그걸 남이 딴다고. 아, 그래요? 그래 남이다 그거 나 그거 좀. 나도 이상한 쪽인 줄 아니, 알았어. 딴거 아니야. 나미다가 그 눈물이란 뜻이에요. 나 몰랐어. 원래 용어는. 근데 맞아. 사실 우리가 쓰는 은어도 비슷한 뜻이야. 슬픈 시바이, 또 시바이. 슬픈 장면, 혹은 뭐 슬픔을 자아내는 대사 이런 거로 야 남이다 깔지 말고 이렇게 많이 써요. 그 얘기도 있고 좀 집안이 힘들거나 좀 맞아. 힘들게 어. 힘들게 개그맨이 된 친구나 이러면 야쟤 남이다 약간 뭐 이런 남이다. 그래서 개그맨들끼리 오남이다 쟤. 또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개봤다. 오나미를 왜 그렇게? 아니 그래서 개그맨들은 좀 유쾌하잖아요. 개그맨들끼리 KBS에서는 그거 한 적이 있어요. 남이다 대회 그래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는지 미치겠다, 재밌었겠다. 막 얘기를 해 한 명씩. 누가 1등했는데?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유쾌하게 얘기해봐. 아니, 결과적으로 홍인규가 1등을 홍인규가 했는데. 1등. 잘 살잖아 홍인규. 근데 좀 집안이 이제 역경이 있었죠. 인구가. 그렇지. 할머니가 키워주셨지. 맞아. 그 얘기는 자기가 했는 네, 거야. 그래가지고 한 명씩 그러니까 얘기를. 네. 남이다 코너라는 게 있어. 아 형도 남이다 알구나. 아 그럼요. 개그맨인데. 옛날 개그맨이었어. 지금은 진지열매 처음 드셨지만 옛날에 오늘도 진지하게 좀 스타였죠. 얘기할게. 남이다 네. 코너라는 거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코너 자체가 슬픔을 막 깔리면서 아 맞아요. 나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저를 엄마같이 키우느라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누나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못생겼다. 이런 거. 한번 꺾는 거. 이주를 슬프게 까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약간 반전이 있게. 재밌네. 그리고 요새 이제 대중화가 된 은어가 있습니다. 뭐야? 원래 개그맨들만 썼어요. 관객들이 많이 웃었을 때 야 오늘 빵빵 터졌어. 그게 왜? 그게 원래는 저희들끼리만 썼어요. 원래 몰랐어요 대중들이. 빵빵 근데 터지다. 이게 너무 표현이 자연스러우니까 버라이어티에서 개그맨들이 야 오늘 빵빵 터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중들도 다 알게 된 은어 중에 대표적인 몰랐네. 예입니다. 아 그것도 있어요. 빨았다. 아 이거는 쓰나요? 아시나요? 빨았다. 빨았다. 빨았다 이렇게 죽게 세워. 아 형. 죽게 세워. 또딴 것도 얘기하시네. 순간 뭐가 이상한 얘기하면 걱정돼. 죽게 세워주는 거야. 아 빨았다는 남의 개그를 내 것처럼 해서 했다. 그치 표절했다. 같은 뜻의 의미는 박성호 이렇게. 네, 아, 그렇죠. 전형적인 빨대. 그리고 리메이크를 우라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라카이 우라카이 친다. 우라카이를 패러디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패러디 패러디한다는데 리메이크 이런 뜻이. 우라카이 나래비 나래비 있죠. 일렬로 서서 개그를 하는 걸 또 나래비라고 하고 우리 방송 용어 굉장히 많네. 그러니까 일본말을 너무 많이 써요. 그리고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 개콘에 한 명씩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그 준현이 나가지고. 싸가지. 네 가지. 네 가지. 그런 게 나래비고. 전형적인 나래비. 그거 있고 뭐 옛날 짠짠 극장. 자 5초 만에 짠짠 뭐 해가지고 하는 것도 그것도 나래비. 4인사색, 사인사색. 개그 이런 게 나래비 개그죠. 네. 뭐 그 정도로 방송 용어는 또 쓰고. 낙가. 낙가 맞아. 낙가도 많이 쓴다. 낙가는 낙가. 그러니까 삼류 느낌. 이게 쌈마이랑 비슷한. 네. 진짜 싸구려로 웃긴다 말이야. 낙가라고 그래. 낙가. 그래서 심연섭 씨가 나 별명이 심낙가였어. 근데 그 별명을 좋아했어. 그리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인기 많은 사람 얘기하는 또 일본 은어 있잖아. 그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야 여기서 그 누구니? 니네 코너에 그게 누구야? 주인공? 네 주인공이 누구야? 대가리 이런 느낌이. 대가리 이런 느낌이 있는데. 야마. 야 그거는 진짜 일본어고. 비교는 뭐지? 있어요. 아다마. 아다마 맞아. 아다마. 야 니네 코너에 아다마 누구야? 아다마. 니네 코너 주인공이 누구야? 아다는 그거 아닌가? 총각. 그만해요. 왜 그래? 혀 집어넣고. 아따라시. 조용. 뭐 있어? 아니, 새신자성 새신자 새로 아다. 아다라씨 뭐야? 왜 저래? 변호사 아니세요? 맞아요. 다시 이제 변호사 업계에 그 얘기했고 그 빨대라든가 빤다는 건 우리 쪽에서도 그런 거 있어요. 왜냐면 뭐냐 빨대는 이제 정보원. 그리고 그러네. 말하자면 일종의 그걸 정보를 빨아갖고 나의 걸 이제 뭘 한다 그런 의미죠.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네. 빨대가 정보원이면은 빨대를 빤다 하는 거는 그거를 가지고 내 걸로 또 뭐 사건 내 사건으로 만드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같은 맥락이 있네요. 맥락이 있죠. 근데 약간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은 이게 경찰들도 어떤 이런 수사를 하다 보면은 이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일종의 암호 같은 경우를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근데 저희 선배들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나 봐. 그래갖고 좀 되게 멋있어 보이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본말 같은 것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일본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일본 형사들은 그런 얘기 전혀 안 해요. 그렇더라고요. 당연하지. 똑같고. 그리고 우리 그거 있잖아. 앞으로 이 코더의 생명력, 앞으로 갈 방향, 이거를 갈부라 그러거든요. 이거는 일본어야, 한국어야. 갈부가 있냐? 없냐? 야 갈부 좀 있어? 그건 일본어 같지 않은데. 네, 이런 또 정체불명의 또 소고가 단어가 있고. 서거. 선배님도 그거 쓰셨죠, 갈부. 갈부 없다는 말을 많이 했지. 갈포? 갈부. 이제 밥 없다 그러면은 지지내야 된다 이런 뜻이야. 이제 뭐 사투리인가? 이제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이제 가야 된다라는. 이제 갈부 없어. 모르겠다. 이게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국적이 없는 왜 거죠. 그냥 저희들은 그게 익숙해져 버린. 사실 호감, 비호감도 안 썼는데 맞아. 개그맨들이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썼어. 비호감이야. 비호야. 이것도 방송에서 쓰면서 그래서 왕비호가 나온 거죠. 네, 약간 이 말도 호감, 비호감. 야, 쟤 비호감이야. 아, 저게 뭐야? 막 이런 것도 많이 왕비호 썼어. 때부터 쓴 것 같은데. 아, 그 전에 그 전에 있던 걸 왕비호가 했겠지. 개그맨들끼리는 항상 썼었어요. 아, 너 그렇게 멘트 치면 너 비호감이야. 맞아. 그러면 그거 많이 귀엽게 쳤었지. 가야지. 약간 뭐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써. 내가 그 얘기 많이 들었어, 비호감이라고. 그치, 많이 들었지. 딱딱하고 비호감이다. 뭐 이런 얘기. 그게 좀 있어. 쟤는 그냥 서 있어도 비호야. 네, 맞아요, 그거. 야, 너는 어쩌냐? 뭐 이런 애들 있었었어. 맞아. 법률 용어는 뭐 궁금해요. 네, 우리는 그쪽에. 없는 것 같은데 별로. 그러니까 이제 저건 좀 격식을 차려야 되니까 그런가. 그리고
그리고 우리 자체가 다 이제 은어가 많고 선의, 악의, 뭐 추정, 간주 이게 다 한자로 돼 있는 용어라서 굳이 그런 거 안 써도 아니 근데 법률 용어 있잖아 형님. 나는 개인적으로 그 법률 용어가 난 의사들 그 뭐 쓸 때 영어로 막 휘갈겨 쓰잖아요. 뭐 맞아. 그냥 감기라고 쓰면 되잖아. 감기, 처방, 감기약 한글로 쓰면 돼. 꼭 영어로 필기체로 막 휘릭 막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면 꼴배기가 싫어요 나는. 특권의식이야. 그러다 범죄 그 충분히 한글로 바꿀 수 있거든요. 법전. 바꿔야 돼. 내가 봤을 때. 근데 안 바꾸는 거야. 영어가 너무 어려워. 짓을만 하려고. 그러니까. 개그계도 안 바꾸고 있잖아요. 이주호도 심지어 바꾸고 좀 우리가 그래. 갈부가 없잖아. 반성을 하세요, 반성을. 이런 거 갈부가 없어. 시바이 뭐 이런 거 다 바꾸고 좀. 오도시 치지 마소. 아, 근데 법률 용어. 너따 니주 깔고 지랄이요. 금방 배웠어. 우라카이 잘하시는데. 따따가 반까지 치고 앉아있네. 아, 저 형 잘 빨아가네. 아담아 씨발 아담하다 씨. 아담은 칭찬인데? 칭찬. 나 아담아요. 씨. 망했네. 칭찬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다맨 일부에서 박변이 밟히고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좀 우리를 밟으려고 하는 거야. 푸는구나. 아닙니다. 아, 특권의식, 변호사 특권의식이구나.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박변이 로스쿨 출신 되게 무서워. 아 형님 그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사람으로 아 이동형 둘이 자꾸 울어. 아 그게 개그맨들이 특채 보는 그런. 야 경고 먹는다고 나 지금 진짜로. 술 먹다가 로스쿨 출신이면 나 그랬으면 좋겠네. 김남국 의원, 로스쿨 출신인데. 국회의원이에요. 내가 왜? 의원 됐으니까 저기 대접해주지. 아이고. 우리 개그맨 후배 완순이 지금 로스쿨 다니고 있잖아. 아, 그래요? 개무시다. 신한술이 네, 신한술이. 되게 싫어하시는데. 아, 데꼬지 마. 큰일 나. 박변한테 맞는다. 아 이거 진짜. 약간 그 재밌게 꼬인 족보가 있어요. 예. 왜냐면 프로라는 얘기래요. 네. 그거는 이제 검사를 프로라 프로, 하는데 예. 영감님이라고 하잖아요. 김프로, 아니 이제 우리끼리 회사 그러고 자기 회사 그러면서 김프로 오늘 술 한잔 하자 이런데 김 검사를 김프로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프로시큐터 네, 프로시큐터. 그게 뭐예요? 영어로 검사. 검사를. 프로시큐터인데 프로 앞에 프로 근데 이제 선수다 뭐 이런 의미로도 김프로 박프로 근데 영화에서 영감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거는 뭐냐면 네. 옛날에 이제 경찰분들이 이제 검사할 때 영감. 왜냐면 정말 옛날에 옛날에 왜 그런 거야? 왜냐하면 원래는 직책이 있어 직책이 우리 대감 영감. 그러니까 조선시대 영감님. 진상과 학교에 간 사람 영감이라고 몇 개 있잖아 대과 뭐 지금 네. 속과 이랬는데 어느 정도 시험 학교에 간 사람 영감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영감이라고 표현해요. 예전에 3급 이상은 대감이고 4급 5급은 영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감투 쓰는 의미로 쓰니까 그래요? 사실 검사는 4급이기 그렇죠. 때문에 영감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영감 왜 불러 그 영감이 그게 아니라 영감님 그게 맞아요. 예. 영감 많이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영감. 그렇죠. 영감님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경찰이나 옛날에 계장들 그렇죠. 검찰 수사관들이 영감님 영감. 그 젊은 검사한테 그게 왜냐면 소년급제한 형태니까 그런 건데 그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말 뜻이 영감 무력이 비꼬듯이 이렇게 돼 갖고 해서 김영감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프로란 말. 지들끼리는 프로라 프로란 말. 우리도 나도 저기 있을 때는 박프로 김프로 이랬습니다. 나도 그 뜻도 잘 모르면서 그냥 따라 했던 것 같아. 알고 보니까 이게 프로 요즘 검사들 보면은 현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 요즘 흘러가는 거 검찰총장이 보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예. 어떤 생각이 들어? 뭐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뭐 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형이가 예. 또 검사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언제? 범죄와의 재구성에서 네. 검사 역할을 했어. 뭐 그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조사하면 다 나와. 예, 뭐 이게 정확하게 표현이 구석 씨, 근데 이제 이게 왜냐면 프로파일러도 프로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이게 좀 우습게 붙여진 거는 뭐냐면은 이게 2005년도에 저희가 채용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걸 프로파일러는 길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공식적인 그 직함은 직위는 범죄심리 분석관인데 이게 좀 뭐 이제 거기서 부를 땐 배분석관, 김분석관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그때 이제 검사들하고 한바탕 붙었을 때니까 약간의 야리는 입장에서 우리를 프로로 부르면서 그러니까 검사들을 욕을 하면서 우리를 프로 부르는 이런 느낌으로 섞여버린 거죠. 그래서 그 뒤로는 프로파일러도 무슨 프로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 의미적으로 좀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 자체가 꼬인 거지. 족보가 꼬인 게 되는 거지. 하긴 뭐 프로가 괜찮네. 뭐 파일
김파일 웃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러. 김러. 아니 근데 변호사도 야 박변, 김변 막 이렇게도 부르긴 특히 하잖아요. 박변, 김변 많이 부르죠. 근데 이제 그 박병희 이제 영화에서는 김검, 박검, 검사는 또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김검 잘안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그게 그 영화에서 일부러 그 재판에서 졌다 뭐 이런 은어 같은 건 없어. 이긴다. 요건 괜찮은 사건이다. 이거 확실하다 뭐 이런 거. 졌다. 어. 좋댔다. 아 씨발 좋댔다. 똑같아요 그거는. 못 죽겠다. 좋댔다. 좋댔다랑 다 해결돼요. 프로파일링이 안 됐다. 좋댔다. 얘 좋댔다. 얘 뭐 망고 궁터가지 뭐. 도박 걸렸다. 졌대. 이거 진짜 좋은 표현이네요. 좋댔다 보면 다 알아먹잖아. 아 씨발 좋댔다. 정말 좋댔을 때. 아 저도 있었네요. 뭐 황교안 대표 토크 콘서트 갔다 왔을 때 좋댔다. 있네 하나씩. 아이 좋댔다 이렇게 되는 거. 또 이지면이 부세요 했을 때. 아 씨발 좋댔다. 그건 좀 끌어야지.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저는 금기어거든요. 이거지. 네. 이거지. 송호영한테 형 뱅커야. 야 이겼어 졌어. 졌어. 졌댔다. 아 좋댔다 참 많다. 보통 옛날에 쓰는 거는 이런 걸 썼나 봐요. 요새는 이게 검사들은 뭐 지게꾼, 지겠고. 지게꾼 썼다. 뭐, 그러니까 이 사건 받아서 들고 그냥 그대로 가는 사람. 형사부 검사들. 형사부 검사들은 그대로 절도 사건 가도 보지도 않아요. 검사한테 갖고 가는 거야? 형사가 만들어 온 대로 그대로 조사해가지고 기소를. 특히 지금 우리가 문제가 특수부 검사들이 문제잖아요. 특수부 검사들은 지게꾼이 약하죠. 지들이 이제 뭘 하잖아요. 근데 형사부들은 경찰이 한 걸 그대로 짊어지고 간다는 의미에서 지게 이게 받은 걸 그대로 간다고 해서. 뭐 하지도 않아도 안 하고 그 대신에 이름 많은데 머리 쓸 일은 없지. 그 경찰에 주는 그대로 하면 돼요. 아 형사부 검사들은 지게꾼이야. 그 지게꾼을 옛날에 지게꾼이라 그러고 이건 이제 자조적인 느낌. 왜냐하면 형사부 검사들은 출세도 못하고 잘 못하니까. 힘만 들고 그래서 사실 뭐 자존심 상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특수부라든가 아니면 공안부 쪽으로 가려고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거. 그래서 광수대. 뭐 이렇게. 이건 이제 검사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좀 위에 눈에 띄려고 하면은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는 부서로 가야 특수부서. 되니까. 근데 이제 형사 부서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거는 할 수도 없어. 넘어오는 것만 그냥 바리바리 지게를 지는 느낌이니까 그러다가 그냥 삥삥 돌다가 이제 뭐 개업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기 비용. 변호사 해야죠. 아 변호사. 그러니까 PC방 기업인 줄 알았어요. 나는 지금 치킨집인 줄 알았어. 아니 근데 그런 거는 얘들 둘이 지하고 똑같은 생각하지. 전용 씨 일반 개그맨들이야. 일반 개그맨 착하다야 짠하다야. 아니 개업하면 치킨집. 형 개업하면 치킨 아닌가? 그냥 변호사지. 검사 개업한다는데 치킨집으로 한다야. 검사 치킨집 왜 하냐 그거를. 교촌 치킨 하냐? 나 당연히 치킨집인 줄 알았어. 입법대 나온 놈이 말이야. 그리고 치겠다니까, 애들 또 보고. 여쭤보고 싶은 게 군대에서 굳어진 그 은어가 사회로 뻗은 게 있어요. 군대 많지. 뭐. 사수 부사수라는 뜻이 사실은 군대 거지. 바로 윗선배를 맞아. 사수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저 아니 직장에서도 엄청 많이 쓰더만. 아니, 취사병인데 저는 이게 프라이팬 돌리는 놈인데 야 너 사수 누구야 이런 말을 바로 처음 듣고 바로 위에. 네, 바로 위에. 그러니까 그 형사분들도 사수 부사수라는 그러니까 말을 사실은 왜냐하면은 옛날 경찰은 네. 군대에서 넘어온 애들이 많아요. 2인 1조죠. 네, 2인 경찰도. 1조인데 옛날에 이제 헌병이나 아니면 뭐 저기 뭐죠 기무사 옛날에 보안사 이렇게 그쪽에 있던 애들이 특채를 많이 했어요. 경찰에는 경찰로 특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군대 문화가 상당히 많이 아직도 남아 있어갖고 그 은어가 그대로 오는 거죠. 또 그것도 있더만 둘이가 형사 둘이 같이 다니잖아. 마누라라. 네, 맞아요. 마누라라고. 마누라래. 자기 같이 짝꿍 네. 그래서 이제 파트너. 파트너를 이제 마누라라고 하는 건 좀 부사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보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윗사수 뭐 그러고 한 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 마누라 이렇게 그렇죠. 보는 사수가 거구나. 사수가 자기 부사수를 약간 좀 친근하게 부르고 제3자한테 부를 때 우리 마누라. 아니면 우리 마누라 어디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렇게 거죠. 뭐 귀하게 이렇게 같이. 근데 어떻게 보면 옛날 형사들은 자기 진짜 마누라보다 이 부사수랑 더 잠복할 때 더 많이 보니까 아니 근데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같이 다니니까. 같이 다니니까. 일하는 사람을 더 많이 보지. 그래서 이제 마누라라는 얘기.
아니 그 야구에서도 그 투수하고 음. 포수를 뭐 마누라라고 이렇게 부르는 안방만이 개소리야. 아니 아닌가? 안방만이. 아니 그 일본 뭐냐? 무슨 투수와 포수를 마누라라고 안방마님이라고. 아 야구에서 야구 만화에서 많이 나오던데. 캐처를 안방마님. 아 그래요? 배터리 배터리. 야구 거기 사무실에 야구 선수. 아 그래요? 뭐지 그 에이전트. 에이전트. 형 에이전트예요? 그거 에이전트법이 통과됐어요? 아 그래요? 진짜요? 나 듣기 쉬면 안 돼요? 시험을 합격을 해야 돼. 시험을 합격을 해야 돼. 어? 아니 막할락하지 아 말고 진짜? 좀. 아니 뭐 그게 시험 아니라 쳐, 시험 쳐. 아 내가 선수 몇 명 끌고 올게요 형님. 그래, 나 친한 좋지, 하마 애들 몇 명 있으니까. 브로커를 해. 네? 중간에서 뽀찌 좀 그렇지. 먹고 뽀찌 아 보찌도 있네. 그래, 뽀찌 뭐 다 하는 거지 뭐. 뽀찌 좀 줘야 그것도 은어죠. 예. 약간 이제 시대가 변해갖고 요새는 이제 이런 범죄 연어들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 연어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성, 네? 초성. 그러니까 조건 만남 같은 경우를 아. 지읒, 기역, 미음, 니은. 아. 그래서 조건. 그러니까 조개 만남. 네, 뭐좀 미쳤나 봐. 변호사가 아니죠? 조개 근데 하루 24시간 20시간은 그 생각하는 것 같아. 조개 많아. 저 글로 쓴다. 지금 변호사가. 야 너 뭐 그린 거야? 조개 전복 그린 거냐? 옛날 말고 요새는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수사 방식이 사이버에서 많이 하니까 이게 제대로 다 쓰면 걸리니까. 아 검색에 나오니까. 일부러 초성만. 그래서 뭐 어떤 뭐 맞춰볼게요. 지읒, 이읒, 지읒 뭐라고? 이읒, 이으시? 이형. 이형. 이형이 자위지 뭐 자위. 종이지 종이. 잠깐만 지읒이요? 맞춰보자. 자위지. 안 봐도 뭐. 좋은 만남. 좋은? 주의. 좋아? 조금 이제 사기 쪽으로. 아 상위적으로요? 지읒이요? 지읒이요? 오 이거 자위가 아니란 말이야? 자기. 아 야야야. 자유를 갖고 돼도 되고. 지역 이형 뭐가 있을까? 뭐지? 종이 어려운데? 아마 요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다. 요건 작업 대출. 왜? 대출을 작업하는. 작업이네 작업. 작업 친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 친다라는 말 자체가 말 그대로 작업이란 말이 여러 뜻이 있죠. 있는데 작업이란 말은 그냥 사기. 그 애들끼리 이제 지읒 이응하면 알아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작업 대출. 그러니까 장어 좋아하면 지읒 쓸 수도 있지 않나? 장어 오늘 뭐. 이제 이런 형태고 예를 들면 뭐 일코 이런 거네. 일코. 일코? 코? 일코? 일배 일코 뭐. 일코는 이제 여러분 일본 단축키에 오는 거예요. 일본 나 줄게요. 네, 단축키. A.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마누라라든가 아니면 반코는 아는데. 섹스를 반만 했다 이게 방코 아닌가? 방콕이지. 방콕. 여러분들 방코라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자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단축키와의 관계, 일본 단축키에 넣는 관계. 부인이지. 그러니까 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바 느낌이네. 그런 그죠? 형태죠. 부인이지. 근데 부인을 일본에 넣는다고요? 저는 단축키 쓰나? 아니 요새 단축키를 누가 써요? 그러니까, 검색 다 하는데. 옛날에 이제 옛날에는 그 보통 이제 투지 시대에 그쵸. 일본 단축 꾹 누르면 이제 바로 가는 일본이 이런 일본이. 일코가 일본에 저장된 예 그런 가까운 형태. 사이. 가까운데 좀 범죄적인 걸로는 사실 이 조금 애인 이런 내연요. 그렇죠 그런 거죠. 아, 그리고 가족 공원은 뭔지 아세요? 오 가족공원? 네. 가족 공원이요? 네, 가족 공원. 가족공원? 네. 아, 힌트 좀 주세요. 힌트는 성범 씨. 아, 가족 도박이네. 도박 사기단. 도박 사기단. 도박 사기단. 모텔 강원랜드. 모텔.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강원랜드. 말밥. 가족. 말밥 비슷한 거예요. 경마? 경마장. 예. 경마. 그러니까 전국 경마장의 공원이 경마 가족 공원이어갖고 빗대서 가족 경마 도박을 아이씨 저 경마는 안 했어요. 그냥 경마 아니, 안 했다고. 경마장에 행사를 갔는데 경마 재밌어.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부부들이 아기를 거기 나도 봤다. 그냥 내려놓고 경마에 이제 빠져갖고 똥을 보고 있어. 나는 그 지금도 고시 공부할 때 우리 선배가 서로 이빨 사주더라고. 왜 하니까 자기가 경마장에 갔다 왔는데 그날 하루에 몇십만 원 벌어. 그때 돈이 되게 귀할 때인데. 그래 그 다음 주에는 다 들고 가더라고. 되게 가까워 사장역에서. 가장 가까워. 바로 가까워. 거기 공원 되게 잘 돼 있어요. 딱 갔는데 나는 첫 그걸 했는데 복승인가 두 마리 맞췄대.
너무 간단해. 누가 봐도 저 둘이가 이길 것 같더라고. 두 마리를 뭘 맞춰? 1, 2등을 맞춰. 한 8마리 뛰는데 네. 그 둘이가 순서 필요 없어요. 3번, 4번 말이 1등, 2등만 되면 아 1등, 2등.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것들을 좋아. 좋다고요? 경마 동료 방송인가? 아니 경마를 재미로 한 번 정도 하는 봐봐라. 거야. 이거 재미로 하는 거? 그 스포츠 토토건 경마건 간에 이거 수장을 낙하산으로 꽂지 말고 전문가로 꽂아갖고 이거 양성화 시켜야 돼요. 그런 분이 왜 이러셨어요? 어? 나 같은 놈이 진짜 마사 내가- 회장하고 나 마사 회장하면 잘할 거야. 조용 봐. 저 눈빛 달라지는 거 봐. 눈빛 마지막에 하여튼 뭘 거는 거를 너무 좋아하셔. 아니 수익을 더 많이 돌려주고 이렇게 하면 건전하게 되지. 근데 그거 갖다 안 하니까 자기들끼리 사설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뭐 이상한 거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 아니여. 아 나 참. 어차피 나한테 스펙도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마사의 사장이나 한번 내가 지원 한번 해볼까? 형님 오늘 강용숙 씨 저기 조사받으러 갔던데. 나왔다, 나왔어요? 나왔어. 아 빨리 나왔네. 몰랐네. 예, 첫충. 첫충. 예. 첫충이요? 예. 첫 그러니까 초범. 이게 비슷한 건데 이제 네. 보통 사이버 도박에서 이렇게 충은 충전이잖아요. 네네. 첫 번째 첫 충전, 번째 충전. 예, 이런 거고 이건 저도 모르겠는데 내구제라고 그래. 내구제라는 그런 게 있나 봐요. 내구제요? 내구제? 내구제. 내부? 내구제. 내구제? 어려운데. 뭐 단단하다는 느낌인데. 내구성 있다. 예, 그런 형태인데 이거는 그냥 얘기하면 일종의 단말기 그 휴대폰 사기. 휴대폰을 재밌다. 개통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대포하러 가고 대포. 그런 형태로 하는 건데 이게 내구제. 잘 모르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런 쪽의 범죄가 발달하면서 그런 언어들이 이런 범죄를 쓰면서 이제 경찰들 그걸 따라서 쓰게 되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죠. 그들의 용어를 알아야 그들 잡아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통용된 내구제 것 진짜 같아요. 전혀 모르겠다. 전혀 모르죠. 이게 전혀 모르는 것도 있고 아까 말한 대충 눈치채는 것도 있고.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날치기, 들치기, 뭐 뻑치기, 가로치기 이런 건 있는데 요새는 이런 용어는 가로치기 뭐예요? 그러니까 가로치기, 뻑치기는- 노상강도, 가로치기. 가로에서 가로, 가로? 가로. 가로 세로가 아니고? 아리랑 치기. 예, 아리랑 치기 같은 거. 벅치기. 벅치기.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비비탄 치기는 뭐. 비비탄 치기. 아 뭐예요? 비비탄 쏴요? 그러니까 술 취해서 이렇게 퍼져 있으면 네. 비비탄으로 멀리서 똥똥 쏘면 쏴버렸구나. 깨어 있는 자켓을 보고 와 진짜 미친. 야, 이게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가서면은 CCTV 찍히잖아. 아 하면 안 가고. 네,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별놈들 다 있네. 개새끼. 야, 진짜. 야, 비비탄이 그런 용도로 쓸 줄 알고 만든 사람이 있을까? 야. 그래서 진짜 상상을 초월하. 상상을 초월해. 비비탄 근데 치기. 소매치기는 요새 많이 없지만 소매치기 관련된 건 뭐 백따기, 안창따기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아시는 거죠. 면도 칼로 뭐 영화에서 이렇게 따는 거 이런 것들인데 쓰리꾼. 쓰리꾼. 네. 요새 그 싹 없어졌지. CCTV 없어졌어요. 때문에요. 예, 없어졌죠. 진짜 아예 우리가 없어졌죠. 맞아, 진짜 아이, 없어졌어. 유럽 이런 데 가면은 소매치기 무지 만들잖아요. 프랑스는 뭐 거의 그런 소매치기 천국이라고 그래요. CCTV 역할이 크네요. 그러니까 CCTV가 뭐 인권침해 얘기하는데 나는 인권침해보다 그 범죄 예방이 나는 훨씬 그렇죠. 더라고. 그런 부분에서. 그쪽을 지지하네. 수술실에 CCTV 어떻게 설치 원하십니까? 나는 원하지. 그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현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요. 네. 근데 왜 이거 본인은 반대예요? 찬성입니다. 대찬성입니다. 경기도에 벌써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제가 그 병원에 갔다 왔어요. 그래? 그 두 곳이 선정이 되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설치가 돼 있어서 취재차 제가 갔다 왔습니다. 취재? 예, 취재는 다 방송차. 방송차. 예, 오늘 기자인 줄 알았네 내가. 예. 자, 별로 재미는 없었지만 제 코너는 여기까지. 특별히 재밌었어. 왜냐면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된 많이 거예요. 알게 됐어요. 너무 자, 좋았어요. 그럼 대범 씨. 네. 진행 좋습니다. 김대범의 추억팔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그냥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빨리 들려드리고 싶어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저 억양이면 약간 불안한데 저 못 웃길 때 하는 억양이거든요. 예. 그럼 첫 번째 좀 센 걸로 갈게요. 센 걸로. 요거는 제일 먼저 맞추는 분이 서로 안 맞추려고 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이거는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나 유명한